누구는 4년 연속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누구는 별들의 전쟁이라 불리는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것에 비하면 아쉬운 성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부임 1년 만에 컨퍼런스도 못 나가던 팀을 유로파로 이끌었다. 특히나 개막을 코앞에 두고 주전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을 뮌헨으로 보냈는데 케인의 공백을 안고서 5등이라면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후반기 들어 아쉽게 승리를 놓친 경우가 많았기에 이제는 반스 유튜브에서 조선홍민의 유행어가 돼버린 말,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케인의 공백을 메꾸지 못한 것 치곤 그리 나쁜 성적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며 저 역시 난생 처음 스트라이커로서 시즌을 소화했는데 35경기 나와 17골에 10도움이라면 나름대로 선방하지 않았습니까? PL 통산 3번째 텐텐을 기록했으며 공격 포인트만 자그마치 27개나 기록했는데 선방을 넘어 대활약을 펼쳤다고 봐야지. 케인의 대체자를 영입하지 못했으며 히샬송의 부상이 끊이지 않던 관계로 손흥민 자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만약 자네까지 없었더라면 5등이 뭐야, 15등을 했어도 이상할 게 없지 않았겠나? 그렇다고 뭐 15등까지 했겠냐마는 시즌 초반 10경기 무패를 달려봤기에 5등이 아쉽지 않다고는 알 수 없겠죠. 아이 까놓고 말해 케인 선배만 남아있었더라면 정말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 어차피 우승도 못했고 뭐하러 팀을 떠나가지고. 케인도 설마니 뮌헨까지 가서 우승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나? 리그에서만 36골이나 넣고도 1등도 2등도 아닌 3등밖에 못했으니 녀석을 원망하기보단 오히려 위로를 건네야 하지 않겠어? 뭐 케인만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했던 시즌이지만 그럼에도 가능성을 보여준 시즌이었다고 생각한다. 일단 신입생들의 영입이 대부분 성공으로 돌아간 것만으로도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올려주지 않았나? 저 반더벤과 드라구신의 영입은 물론 임대에서 복귀한 우도기 덕분에 그간 구멍이라 불리던 수비라인이 리그 정상급 수준으로 올랐죠. 솔직히 말해 부상만 없었더라면 최소한 챔스엔 나갈 수 있었겠지만 이미 끝나버린 시즌은 뒤로하고 다음 시즌 우승을 노려봐야지. 내가 라인을 높게 올린 공격 전술을 구사할 수 있던 건 자네를 비롯한 수비들의 주력이 공격수 못지않은 덕분이었다는 거 알지? 뭐 체력적인 부담에 대해서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부상과 기복 그리고 로메로의 퇴장만 피할 수 있다면 다음 시즌엔 우승과 함께 리그 최고의 수비라인이라 불릴 수 있을 거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민망하지만 골키퍼 역시 요리스 선배의 후계자로 라야가 아닌 저 피카리오를 선택하면서 가성비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수십 번 이상 보여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선방 덕분에 피카리오라는 별명까지 생겼을 만큼 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불안함이 없지 않았지만 그거야 차차 개선해 나가면 될 문제고 확실히 선방 능력만큼은 270억짜리 골키퍼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지. 저와 존슨을 비롯한 공격진의 신입생들 역시 실패였다고 보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번갈아가며 부상과 부진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토트넘에 어울리는 선수라는 검증을 마쳤으니 이제 케인 선배의 공백을 메꾸고 흥민이 형을 대신해 스트라이커만 영입한다면 케인급의 스트라이커를 데려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냐마는 적당히 A급이라 불리면서 적당히 토트넘을 원하고 있고 그렇다고 너무 비싸진 않으면서 무관력은 없는 선수를 데려오는 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최대 목표라 할 수 있지. 아무튼 그 문제야 차차 이적 시장 에피소드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 시즌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하지 않겠나? 10경기 무패를 달리던 시즌 초반과 한 경기만에 모든 것을 잃었던 첼시전 그리고 히샬리송의 기적적인 부활이나 다양한 선수들의 방출 재판은 물론 통산 3번째 텐텐을 달성한 부동의 에이스 손흥민의 활약까지 뭐 워낙에 양이 많은 관계로 개꿀잼 에피소드만 모아 치킨이라도 한 마리 먹으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 어이 손흥민, 너도 나도 결국 또다시 토트넘에서 1년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시즌 토트넘이 과연 몇 등이나 할 것 같냐? 이런 얘기 다른 데 가서 하면 돌맞아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난 우리 토트넘이 카라바오컵도 FA컵도 아닌 리그 우승을 차지할 것만 같다. 너 이 자식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사람이 바뀌기라도 한 거야? 평소에 흥민이 너라면 뭐 우승까진 힘들겠지만 그래도 4등은 하지 않겠어? 리그는 챔스를 목표로 하고 FA컵 우승을 노려봐야지 라며 현실적인 얘기만 하던 녀석이 내 나이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게 비현실적인 꿈을 꾸기로 마음먹었다. 사우디에서 오퍼가 올 만큼 이제 선수 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리그에서 10년 가까이 뛰면서 득점왕까지 차지해놓고 우승 한번 못해보는 게 말이나 되겠어? 카라바오컵이고 FA컵이고 다 필요 없으니 무조건 리그 우승, 프리미어리그 우승 한번은 해보고 은퇴할 거다. 아이 뭐 지난 시즌에 비해 터프해진 건 마음에 쏙 든다만 솔직히 토트넘이 리그 우승을 한다는 건 공격수가 경기 중에 새똥을 받아먹을 확률이나 골키퍼가 경기 중에 잠자리를 잡아먹을 확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100%란 말 아닌가? 세슐리 형부터 잠자리스까지 모두 일어났던 일이라 알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누구신데 저와 흥민이의 오붓한 대화에 끼어드시는 겁니까? 그 보아하니 스마트TV 방문 판매원이신 것 같은데 명함이나 하나 주시고 돌아가시죠. 아무리 등장이 조금 지연되었다 해도 팀의 에이스라는 자식이 새로운 감독의 얼굴도 몰라? 설마 당신이 포스틱을 즐겨 먹는다는 보안공대 출신의 보스텍 감독님? 포스틱도 먹지 않고 보안공대 출신도 아니지만 포스텍 감독은 맞으며 정식으로 인사하지. 셀틱의 도메스틱 트래블 우승의 기운을 북런던까지 그대로 가져온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 NG 포스테코 글로라고 한다.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풍채가 장난이 아니신걸요? 그 실례지만 선수 시절엔 어느 팀에서 어떤 자리를 맡으셨습니까? 뭐 너희들만큼 화려한 경력은 아니었지만 호주의 사우스 멜버른에서 수비수로 활약했었다. 비록 유럽 진출은 꿈도 못 꾸는 실력에 경력도 고작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빠르게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렸지. 오히려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었던 선수가 감독으로서의 자질을 발휘하며 명장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호주 대표팀을 맡으시면서 아시안컵에서도 우승하시지 않았습니까? 호주 사람으로서 호주 국가대표를 지내고 대표팀 감독을 맡아 아시안컵 우승. 그야말로 이룰 건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러고 나니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나? J리그에 잠깐 들렀다 스코틀랜드로 넘어가 무려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했으며 자꾸 도메스틱이니 도메시장이니 하시는데 그래봤자 변방 중에 변방 스코틀랜드에서의 트래블은 취급도 안 해준다는 거 아시죠? 그래도 무관보단 낫지 않겠나? 어찌됐든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렇게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토트넘의 감독을 맡게 되었으며 맡아왔던 팀 중에 단 한 번도 우승을 못한 팀은 없었으니 내 무조건 토트넘에서도 우승컵을 안겨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네. 무리뉴 감독님부터 콘테 감독님까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그 약속을 하셨지만 우승이라는 약속을 지키긴커녕 경질당하게 바쁘셨습니다. 솔직히 경력만 놓고 보자면 훨씬 모자란다고 할 수 있는 보스텍 감독님께서 유럽 최고의 감독들도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키실 수 있다는 겁니까? 클럽마다 어울리는 감독이 있다는 건 알지. 맨시티 같은 빅클럽엔 화려한 스쿼드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펫바기 같은 빅네임이 어울리는 거고 토트넘 같은 중소클럽엔 없는 살림에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나 같은 감독이 어울리는 법이지. 하긴 유일한 전성기 시절 감독이었던 포체치노 역시 에스파뇰과 사우스햄튼에서 우승 한번 못해봤던 감독이었으나 무려 데스크라인을 만들어내며 토트넘을 챔스 결승에 올려놓았죠. 나 역시 그 양반과 마찬가지로 포시라는 거 알지? 이름이 4글자였던 포체티노가 리그 2위의 챔스 준우승을 달성했다면 이름이 무려 6글자인 나 포스테코 글로라면 리그 우승을 넘어 챔스 우승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우리 토트넘은 챔스는커녕 유로파는커녕 컨퍼런스도 나가지 못하는걸요? 지금 당장 챔스 우승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컵대회부터 리그까지 차례대로 우승한 다음 마지막에 챔스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말이지. 뭐 리빌딩만 속전속결로 이루어진다면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뒤에는 도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쯤 되면 저희는 코치로 변해 있을지도 모르는 건데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실 수 없는 겁니까? 그러고 보니 자네들 나이가 벌써 30줄이었지? 아이 한 5년만 더 일찍 나를 불러줬다면 비기어 하나씩 쥐어다가 돌려보내주는 건데 이거 어째 콘테나 무리뉴보다도 뻥카가 심하신 것 같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믿어봐야죠. 솔직히 챔스 우승까진 바라지도 않으니 프리미어리그 우승 우리 토트넘을 데리고 2년 후 3년 후가 아닌 당장 이번 시즌 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는 기막힌 전술 정도는 보유하고 있으시겠죠? 내 전술은 기본적으로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하며 높은 점유율과 체계적인 후방 빌드업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여기까진 한국 대표팀의 전 감독이신 바울로 벤투 감독님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데 안정적일 수 있으나 강팀을 잡기에 무리가 있는 전술이지 않습니까? 벤투 그 양반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나와 그 양반의 전술은 겉모습만 비슷할 뿐 유동성은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다. 상대의 전술이 어떻든 간에 4-3-3만을 고집하는 벤투와 달리 난 공격에 힘을 쏟아야 할 경우 최후방에 2명만을 남겨놓고 최전방에 5명을 투입하는 2-3-5 포메이션으로 빠르게 변화를 주었으며 이러한 전술의 유연함을 바탕으로 셀틱의 우승컵을 싹쓸이할 수 있었지. 강한 압박과 공수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위협적인 전술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10경기만 치러도 각 팀의 분석관들이 상대팀의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리그인데 고작 그 정도 변화 가지고 우승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전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만 준비된다면 얼마든지 우승할 수 있고 말고 이미 타고난 반사신경에 뛰어난 롱킥까지 소유한 육각형 골키퍼 비카리오가 토트넘에 합류할 예정이며 다이어와 산체스 같은 거적대기는 갖다 버리고 탑소바와 브레메르 같은 수비수 영입에만 성공한다면 수비가 달라진다면 실점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결국 승부를 결정짓는 건 득점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케인 그리고 셉세비아 샬샤리만으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거 첫 번째 등장부터 너무 많은 걸 물어보는구먼. 선수 영입과 기용부터 전술의 변화까지 내 차차 설명해주겠다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말해주고 넘어가겠네. 케인과 손흥민의 득점력을 2배로 끌어올리며 리그 우승을 차지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플레이메이커의 영입이다. 정상급 플레이메이커를 데려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심지어 자린고비 토트넘에선 전억 이상의 지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텐데 그냥 벤탄쿠르 녀석이 돌아오면 녀석을 플레이메이커로 중미와 수미가 주력인 녀석을 공미로 쓰겠다고 버티고 있다간 콘테처럼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이지 않겠나? 이 선수 저 선수 재볼 거 없이 제임스 메디슨 그 녀석이야말로 내 전술에 딱 맞는 플레이메이커이며 강등당한 레스터 입장에서 아주 비싸게 팔지도 못할 것이고 메디슨 역시 이 부리그에서 뛰고 싶진 않지 않겠나? 우승을 위한 첫 번째 퍼즐이 케인과 손흥민의 잔류이며 두 번째 퍼즐이 골키퍼 세 번째 퍼즐이 수비수의 교체라면 마지막 퍼즐이자 없어서는 안 될 퍼즐은 플레이메이커로 메디슨을 영입하는 거다.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미넨이 기어코 케인의 이적료를 맞춰주며 케인이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다.
뭐 말이 좋아 히어리고지 사실상 오피셜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토트넘은 이제부터 개인 없는 시즌을 맞이해야 한다. 개막을 앞두고 팀을 떠난다는 것이 개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했겠지만 어찌됐든 드디어 우승팀으로의 이적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녀석을 잘하는 친구로서 얼른 메디컬 테스트를 마치고 미넨의 유니폼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니? 알리오 에릭센이라면 모를까 케인은 토트넘 그 자체인 것을 넘어 흥민이 너에게 있어. 뭐 데스크라인이 건재했을 때 챔스 우승을 놓친 게 아쉽긴 하지만 케인이 팀에 남아있을 때 리그 우승을 못해본 게 아쉽긴 하지만 저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며 어찌됐든 거액의 이적료를 안겨주고 갔으니 그 돈으로 최대한 빈자리를 메꿔 봐야죠. 그렇지. 하긴 뭐 2천억 가까운 돈이 어디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고집 부리며 1년 더 붙잡고 있었다간 우승도 못하고 돈도 날리지 않았겠나? 돈을 날리는 건 맞지만 우승을 못하는 건 아니죠. 명색이 우승 청구사라는 분이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이라는 분이 어떻게 시작도 하기 전에 우승을 못한다는 말을. 아이 그치만 언제나 그래왔듯 토트넘의 현실적인 목표는 다음 시즌 챔스에 나가는 것이며 케인까지 떠난 마당에 우승은커녕 챔스는커녕 유로파라도 나갈 수 있겠나? 리그는 힘들지언정 컵대회라도 FA컵은 힘들지언정 최소한 카라바오컵 우승은 목표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또 모르죠? 알고 보니 토트넘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개인 녀석한테 쓰여있던 무관의 저주가 문제인 거였고 녀석이 떠난과 동시에 귀신같이 우승을 할지도. 리그를 넘어 유럽을 넘어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는 개인이 없는 상황에서 뭐? 카라바오컵 우승? 이봐 손흥민, 내가 어제 친구 딸내미 결혼식에 갔다가 어떤 노래를 들은 줄 아나? 허구한 날 노래만 부르던 케인이 없다고 이제 감독님께서 그 자리를 노리시는 겁니까? 영양가 없는 소리는 그만하시고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 노래는 축가로 유명한 윤종신의 오르막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잠깐 웃음기가 아니라 웃음기지 않습니까? 평소라면 웃음기로 들렸겠지만 어제는 어째서인지 웃음기로 들리는 거 아니겠나? 케인이 떠남과 동시에 토트넘의 웃음기가 사라졌으며 동시에 내 입가에 머물고 있던 웃음기까지 사라지더군. 앞으로 가야 할 토트넘의 길이 아무리 가파르다 할지언정 오르기도 전에 포기할 순 없습니다. 그 끝이 우승이 아니라 해도 정작 무관으로 은퇴하는 건 케인이 아닌 저 손흥민이 될지라 해도 마지막까지 토트넘에 남아. 합격이다 손흥민. 갑자기 합격이라뇨? 그게 무슨 소립니까? 내가 케인 한 명 떠났다고 우승을 포기할 사람처럼 보이나? 난 그저 요리스와 케인이 동시 이탈을 앞두고 있기에 자기 주장을 물색하던 중이었으며 손흥민 자네 내가 준 실현에서 보기 좋게 통과하였다. 아이 그런 거라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주장이라는 자리는 원래 불편한 자리라는 거 몰라? 자기 주장이 확정적이었던 케인의 이탈과 동시에 팀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거 알지? 어린 선수들은 구심점을 잃고 혼돈에 빠져있으며 몇몇 베테랑들 역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지. 이럴 때일수록 오로지 토트넘만을 위해 뛸 수 있으며 토트넘의 우승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는 사람 바로 손흥민 자네 같은 친구가 자기 주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 아이 뭐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유럽 축구의 네로라는 클럽에서 한국인 선수를 주장으로 선임한다는 게. 자네가 경력이 없나 실력이 없나 그렇다고 영어를 못하나 심지어 독일어까지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선수를 주장으로 선임하지 않는 거야말로 불합리를 넘어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지. 하긴 뭐 한국 대표팀에서도 주장을 맡고 있으며 케인까지 떠난 마당에 솔직히 저 말고 누가 집 나간 에이스의 파트너보단 그래도 주장단 출신이 낫지 않겠습니까? 케인 선배는 떠났고 요리스 선배는 떠나기 직전에 호이비에른 녀석도 이적이 유력한 상황이니 남아있는 주장단은 저 에릭 다이어 한 명뿐. 그럼 당연히 네가 주장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내가 주장이 되는 게 낫지 않겠냐? 필드 안팎으로 똥만 싸고 있는 주장한테서 후배들이 도대체 뭘 배운다고? 혹시 또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부진은 주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으며 주장 완장을 장착함과 동시에 다이어 선배는 주장 완장이 아닌 기적이나 장착하시길 바라며 저기 흥민 선배? 솔직히 토트넘에 남아있는 에이스라곤 흥민 선배 한 명뿐인데 경기에만 집중하기도 벅차시지 않겠습니까? 라이벌 구단 아스날 역시 어린 주장 외대고르를 선임했듯 토트넘도 이제 케인 선배의 뒤를 잇는 성골뉴스 저 올리버 스킵을 주장으로. 이런 씨발 하여간 새끼들이 한 것도 없으면서 주장 욕심하고는 이봐요 흥민이 형 저 역시 형 말씀대로 주장에겐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상대팀의 목을 노리는 공격수보단 우리 팀의 목을 지키는 수비수가 낫지 않겠습니까? 뭐 확실히 수비수 출신 주장이 더 많긴 하지만 로메로 디 성격으로 애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 뭐 말을 안 들으면 빠따라도 들어야죠. 그동안 케인 선배가 팀에서 해준 역할은 단순히 득점뿐 아니라 분위기 조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 로메로가 씨발의 의지를 이어받아 애들을 쥐잡듯이 잡아놓을 테니 뒤치다거리는 제게 맡기시고 다시 한번 득점왕을 노려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네가 주장이 된다면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과연 우승에 필요한 분위기일까?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트넘의 본체이자 자기 주장이었던 케인의 이적으로 주장 없이 개막을 앞둔 토트넘 하스퍼, 가파른 오르막길을 앞둔 토트넘의 자기 주장으로 어떤 선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경기였던 브랜트포드전에서 무승부를 거둘 때만 해도 케인 없는 토트넘은 이제 중위권으로 떨어지는 건가?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오나나를 영입한 맨유, 맥과이어를 기용하지 않는 맨유를 상대로 2대0 완승. 축구공은 둥글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비록 공격수들의 득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에메르송부터 사르까지 중원과 수비를 가리지 않고 득점포가 터졌습니다. 득점 패턴이 다양한 것이야말로 우승팀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인 만큼 새로워진 토트넘의 출발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 한 골 집어넣긴 했지만 그래도 스트라이커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득점 패턴이 다양한 고르는 예전부터 압도적이었던 맨시티 역시 홀란드를 데려옴과 동시에 리그를 넘어 트래블 우승을 해냈던 만큼 지금 상황에서 케인 선배나 홀란드급의 스트라이커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지난 두 경기에선 득점에 실패했지만 조금만 더 믿고 기용해 주신다면 이보쇼 히수아베 형씨, 뭐 같은 브라질 사람으로서 형편을 들어주고 싶긴 하다만 저 에메르송이 완벽한 수비는 물론 환상적인 중거리까지 꽂아 넣을 동안 형이 보여준 게 뭐가 있죠? 그저 허수아비 마냥 전방에서 허우적 대던 게 전부이지 않던가요? 야 임마 웃음 참기 전문가 고작 한두 경기 우참에 성공하며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러나 본데 그래봤자 내가 브라질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반면 넌 기캐야 3군 정도라는 거 몰라? 형이 어째서 제주수 선배를 밀어내고 대표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자리도 곧 빼앗기시지 않겠습니까? 좌우 측면에 레알을 그대로 옮겨놓은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 이선에 사우디 왕자 네이마르까지. 근데 최전방에 1년에 한 골밖에 못 넣는 토트넘의 비둘기를 내보낸다면 그건 브라질이 아니라 우라질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대표팀과 소속팀의 기량 차이가 있다지만 고작 너 따위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있을 만큼 그만 케인이라는 핵심 자원을 잃고도 팀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끼리 날카롭게 굴 필요 있겠어? 에메르송은 늘 하던 대로 정색 빨고 경기에 임해주기 바라며 히샬리송은 멘탈 챙기고 다시 한번 득점에 도전하라고. 하여간 주장 하나는 기깔나게 잘 뽑은 것 같다니까요. 행여라도 다이어 선배가 주장이 되었으면 어땠겠습니까? 그저 주장이라는 이유로 선발 출전해 같은 팀한테 똥이나 묻히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뭐 묻히고 다니기까지 했겠냐마는 싸질러 놓고 지워달라고 냈겠지. 아무튼 그저 난 팀의 분위기가 좋을수록 선수 간의 호흡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기에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이니 너무 그렇게 죽여 세우지 말라고. 호브스 선정 주장 완장이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까지는 아니겠지만 메디슨 선정 주장으로 이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남자 1위 우리 캡틴 손 나으리께선 조금 더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선수 관리만 잘하는 주장보단 실력까지 겸비한 주장이 돼야 하지 않겠나? 나 역시 히샬리송과 마찬가지로 팀을 대표하는 공격수인데 아직까지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 캡틴 손과 비존투가 같겠습니까? 흥민이 형께서 득점보단 연계 플레이, 슈팅보단 패스에 집중하셨기에 득점이 없었던 거고 비둘기 녀석은 제가 20번도 넘게 패스해줬지만 주는 족족 날려 먹었던 거죠. 비존투 아니 히샬리송이 케인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나 손흥민이 그 역할을 해내야 하지 않겠어? 지난 경기 후반전 잠시나마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았음에도 이렇다 할 슈팅 한번 때리지 못했는데 뭐 득점왕 출신으로서 골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겠지만 경기를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형님이 골 좀 못 넣었다 해서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스트라이커에 특화된 능력이 있으신 것도 아니며 득점엔 실패했어도 평점은 높으셨으니 네가 아직 손가들의 존재를 모르나 본데 그들은 그저 내 슈팅이 막혔을 때와 드리블 돌파에 실패할 때만 기다리고 있다. 한 골도 못 넣고 평점이 높았으면 평점 세탁, 경기 내내 보이지 않다가 골만 집어넣었다면 골 세탁, 거의 날 비스포크 그랑데 세탁기로 보고 있기에 그 양반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경기만 이기고 승점만 챙기고 우승에만 가까워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솔직히 애초부터 드리블보단 스피드가 강점인 선수신데 라인을 내려 수비하는 풀백을 상대로 이렇다 할 힘을 못 쓰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가들이 날 반쪽짜리 선수라고 말하는 거다. 상대팀의 수비 스타일에 따라 기량이 극과 극으로 갈린다면 어떻게 케인을 대체하고 에이스라 불릴 수 있겠나? 애초에 케인 선배를 대체할 사람은 형님이 아닌 피존투이며 드리블 돌파와 헤딩은 부족하더라도 스프린트와 양발 슈팅은 리그 정상급이시지 않습니까? 리그 전체를 뒤져봐도 그만한 능력치를 가진 윙어가 흔치 않은데 이런 게 에이스지 도대체 뭐가 에이스란 겁니까? 날 높게 평가해주는 건 고맙다만 에이스란 결국 팀의 승리를 안겨다줄 득점을 넣을 수 있는 선수. 케인을 대신해 1년에 30골 이상 넣을 수 있는 뭐 갓들어온 신입생이자 한때는 토트넘을 디스까지 했던 저이지만 새로운 부주장이자 사실상 플레이메이커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토트넘의 공격 패턴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간 케인으로 시작해 케인으로 끝나는 게 토트넘의 공격 스타일이었다면 이젠 모든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으며 모든 선수가 득점할 수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팀이 되었다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스코어러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디카리오와 반더벤의 영입이 성공에 가까워짐에 따라 지나갔던 수비력이 돌아왔으니 케인이 있던 시절처럼 압도적인 득점력만 갖춰진다면 4골이나 넣고 이기든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이기든 승점은 똑같이 3점이라는 거 아시죠? 지난 경기 상대였던 맨유만 놓고 봐도 주 득점원인 레시포드가 부진함에 따라 공격 패턴이 단순해진 반면 우리 토트넘은 어땠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바페 사르의 발끝에서 결승골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케인에게 있던 득점 의존도를 모든 선수가 나눠 가진 건 나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케인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었던 내가 케인도 없고 주장까지 되셨고 득점왕 출신으로서 가지시는 부담감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필드 위에선 지휘권을 제게 넘겨
넘겨주시고 잘하시는 것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뭐 히샬리송의 부진은 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지만 우도지와 흥민이 형이 이끄는 좌측의 경우 연계부터 침투까지 군더더기가 없다고 생각하며 우측의 쿨루셉스키나 솔로몬도 드리블만큼은 일품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줄지 어떻게 공격을 전개할지는 제가 이 선에서 지켜보고 결정할 테니 케인 없는 토트넘이 돼버렸지만 이젠 메디슨이 조율하는 토트넘이란 말이지. 좌측이 안 풀릴 때면 우측으로, 우측이 안 풀릴 때면 전방으로, 좌우 전방 모두 막혀있을 땐 풀백이나 삼선을 올려 공격, 그것도 안 될 땐 제가 직접 슈팅까지. 전 메디슨이 가진 공격 패턴은 수도 없이 다양하니 형님께선 부담없이 뒷공간과 흥민조만 노리고 계시란 말입니다. 확실히 케인 같은 괴물을 잃고도 좋은 출발을 알릴 수 있던 건 모든 선수를 활용하려고 노력 중인 메디슨 너의 창의성 덕분이로군. 아이 뭘 또 그렇게까지. 케인의 토트넘, 손흥민의 토트넘이 아닌 토트넘의 손흥민, 토트넘의 메디슨, 즉 모든 팀은 전체가 빛날 수 있는 팀이야말로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그냥 플레이부터 멘트까지 에이스가 따로 없는걸. 이거 날 주장으로 뽑은 것 이상으로 널 부주장으로 잘 뽑은 것 같은데, 형 같은 주장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음 편히 부주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형처럼 특출난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플레이메이커가 빛날 수 있는 거죠. 마침 이번 상대인 본머스는 빌리 빌링을 중심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팀이지 않습니까? 뒷공간이 열렸다 싶으면 주저 말고 형님에게 찔러 드릴 테니 그저 잽싸게 달려가서 가볍게 집어넣고 이제 케인 선배가 아닌 저와 함께 찰칵 세레머니나 한번 같이 해주시지 말입니다. 자자, 다들 모였나? 내가 비록 아직 리그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지만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타적인 플레이와 함께 팀을 리그 상위권에 올려놓고 있건만 토트넘 경기를 보기나 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흉흉한 소문이 돌더군. 도대체 어떤 소문이길래 프리미어리그의 윙어란 윙어는 전부 다 집합하라고 하신 겁니까? 솔직히 나도 참고 넘어가 보려 했지만 아니 5손가락이라면 몰라도 10손가락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10손가락이라니 설마 누가 흥민이 너더러 이제 프리미어리그 10손가락에도 겨우겨우 드는 윙어라고 말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지? 설마 소문의 근원지가 살라 너인 거야? 흥민이 너와 공동 득점왕까지 차지했던 내가 설마 그랬겠어? 아니 난 그저 손가락이라 그러길래. 단독 득점왕을 놓쳤던 걸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건 아니고 득점왕만 3번이나 차지했으며 단독 득점왕도 한 번 해봤는데 내가 설마 속 좁게 그러겠어? 뭐 가봉맨이나 마네와 함께 차지했을 땐 살짝 속이 상했지만 흥민이 너와 차지했을 땐 절대 아니었다고. 하긴 뭐 소문의 근원지가 맨체스터 지역이었다는 거로 봐선 살라 너일 리가 없고, 그렇다면 레시포드 너인가? 전 흥민이 형한테 나쁜 감정 자체를 가져본 적이 없으며 저도 얼른 형처럼 득점왕이나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솔직히 그런 소문을 낼 만한 사람이라면 제가 아니라 산초나 안토니지 않겠습니까? 그 녀석들은 지금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 녀석들인데 설마 그랬을 것 같진 않고. 그럼 맨체스터의 또 다른 윙어 해피 네가 범인인 건가? 죄송하지만 전 펫바기의 반려시주 해피라는 오명을 받고 리그 최고의 행드리블 마스터로 거듭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트래블 우승까지 차지한 제가 아쉬울 게 뭐가 있다고 흥민이 형 흉이나 보고 다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탈압박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 없는 실베가 그랬을 리는 없을 테고 도대체 누구인 거지? 잡히기만 하면 내가 그냥 범인이 괜히 범인이겠습니까? 그 흔한 악플러들조차도 내용 증명을 보내기 전까진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법인데 범인 색출은 잠시 밀어놓고 누가 현 시점 프리미어리그 원톱 윙어인지 가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미토마 너 이 자식 요즘 폼이 좀 올라왔다고 이 형님을 넘어서려는 건 아니겠지?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아직까지 아시아 최강은 흥민 센파이의 커리어가 아시아 최강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현재 폼으로만 따져본다면 현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임마 미토 마이너스. 네가 브라이튼의 에이스로서 팀을 유로파까지 올려놓은 건 나도 높게 사고 있다만 그래도 흥민이 위상에 도전을 하면 최소한 득점왕은 하고 와야 하지 않겠냐? 한 시즌 리그 20골 이상은커녕 10골 이상도 넣어본 적 없는 주제. 겉가놓고 말해 윙퍼워드에게 중요한 것은 득점력보단 드리블 돌파지 않겠습니까? 요즘 윙어들은 드리블 이상으로 득점력을 갖춰야 한다는 건 몰라? 미토마 너의 드리블이 수준급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리그 두 자릿수 득점 고지에 오르기 전까진 기껏해야 3티어에서 2티어 사이, 즉 2.5티어 정도가 최대란 말이야. 저처럼 도움까지 골고루 올린다면 1티어 레벨에 오를 수 있겠지만 최소 10골 이상은 넣어줘야 리그 정상급이라 할 수 있으며 나나 흥민이처럼 리그 득점왕에 오르고 나서야 비로소 해당 시즌 리그 최고의 윙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뭐 솔직히 득점왕이고 나발이고 현폼으로만 따져본다면 지난 시즌 트래블을 차지한 맨시티의 저 그릴리시와 실바 형이 각각 좌우 최강이라 말하고 싶지만 좌측엔 그릴리시, 레시포드, 손흥민, 우측엔 실바, 사카, 살라가 현 시점 좌우 3대장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 난 왜 빼놓고 말하는 거지? 내가 비록 시티 시절에 비하면 생산력이 조금 떨어졌지만 추락하는 첼시의 유일한 희망이라 불릴 만큼 스털링 선배라면 커리어 내내 계속해서 저평가를 당해오시지 않았습니까? 늘 그래오셨듯 이번에도 내려치기를 당하시며 7등에 머물러 주시는 게, 이왕 내려치는 거 8등까지 내려치는 게 어때? 솔직히 7등이라면 우리 리버풀의 새로운 넘버 7 루이스 디아스가 어울린다 생각하며 이어서 스털링이 8등, 뉴캐슬 잼스 진출의 1등 공신 알미론이 9등, 아스날의 황금뽑기 마르티넬리가 10등. 내가 볼 때 미토마 너야말로 10손가락 밖으로 보이는걸?
자자, 드리블 박사 미토마는 살라맨이 처리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최강을 가려볼까? 그래도 우리 안토니가 트로사르도 최소한 10등인 첼시의 신무형 무드리크를 아세요?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고 앞서 언급된 10명만 놓고서 좌우 구분 없이 누가 최강이라 생각하나? 사랑하는 내 친구이자 득점왕 동기 흥민아, 솔직히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긴 민망하지만 당연히 무조건 압도적으로 나 살라가 최강이지 않겠냐? 전성기야 말할 것도 없고 현폼으로만 따져봐도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는 비록 살라 선배가 더 많았지만 저 부카요 사카로 말씀드리자면 무려 홀란드를 제치고 영플레이어에 선정되었다는 거 아시죠? 선수의 가치를 평가하는 트랜스퍼마켓 기준에서도 무려 1800억이라는 가치로 당당히 1위에 올라있는 만큼, 그래서 득점왕은 고사하고 도망이라도 해봤고, 굳이 입 아프게 다시 한번 말해주자면 사카니가 날 넘어서거든. 일단 득점왕부터 하고 오라니까. 현 시점 1등을 따지는 거라면 살라 선배도 지난 시즌 득점왕은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귀엽게 생겨가지고 바락바락 대들기는 내가 비록 득점왕에 실패했지만 리그에서만 골과 도움을 합쳐 31개의 공격 포인트를 생산할 동안 사카는 몇 개나 만들었지? 기껏해야 겨우 텐텐을 달성하며 이 시기 남짓이지 않았던가? 그래도 우리 아스날은 2위를 차지하며 잼스 티켓을 얻어냈고 리버풀은 겨우 5등밖에 못하며 유로파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순위는 팀 성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개인 기량만 놓고 비교한다는 건 몰라? 그렇게 따지면 컨퍼런스도 못 나간 흥민이의 경우 어찌됐든 1, 2등은 너희들 중 한 명인 것 같으니 거기까지만 하지. 뭐 살라와 사카가 1, 2등을 차지한다면 그래도 3등만큼은 레시포드와 그릴리시, 그리고 나 손흥민 중에 있지 않겠나? 내가 비록 이전 같은 파괴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나 달라진 플레이 스타일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으니 압류. 그래도 흥민이 형 클래스가 있는데 무조건 5등 안에는 계셔야죠. 뭐 굳이 순위를 매겨보자면 살라, 사카, 레시포드, 손흥민, 그릴리시, 쌀사, 레송그가 맞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레시포드 너도 이번 시즌 들어 그닥 위협적이진 않던걸. 그저 산초와 안토니 덕분에 조금 더 잘해 보일 뿐이지 잉글랜드의 은바페급은 아니라 생각하며 1등부터 살라, 사카, 그릴리시, 실바, 그리고 그 뒤는 흥민이 형이나 마르티넬리 혹은 우리 맨시티의 포드니. 아까 흥민이 형께서 언급된 10명 중에서만 선택하라는 거 못 들었어? 그리고 자꾸 나는 빼놓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내 생각엔 살라, 사카, 스털링, 손흥민,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 순이라 생각하면 아이고, 라인 저평가식에선 빠져 계시라니까 자꾸만 끼어드시네. 선배가 그렇게 뛰어났으면 맨시티가 미쳤다고 첼시에 팔았겠습니까? 내가 첼시로 이적한 건 내가 원하는 플레이를 위해서였지 절대 기량 부족 때문이 아니었으며. 정신 차리세요, 첼시의 오타니씨. 설마 축구에서 홈런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만 각자 서로가 더 낫다고 우기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결판이 나겠어? 늘 그래왔듯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지.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흥민부터 미토마까지 프리미어리그를 누비고 있는 윙포워드 중에 누가 최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 손흥민도 5손가락 안에 꼽아주실 거라 믿고 있으며,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현 시점 피해링어 다텐 순위는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축토론 MC 조르진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두 클럽의 못해도 너무 못하는 스트라이커 맨유의 넘버9 앙토니 마샬과 토트넘의 9번 히샬리송을 두고 누가 더 최악인지 가려보겠습니다. 그럼 양 선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쩌다 저런 비둘기 새끼랑 비교를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전성기가 있던 선수라는 거 아시죠? 2015년 골든보이에 빛나는 한때는 제2의 앙리 앙토니 마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역시 어쩌다가 저런 양반이랑 한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브라질에선 부동의 원톱이라는 거 아시죠? 올림픽 금메달과 득점왕까지 차지했던 작은 호나우두 히샬리송입니다. 한 명은 앙리, 한 명은 호나우두.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지만 어찌됐든 토론을 시작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듯 저 마샬은 전성기가 있었던 선수입니다. 15-16 시즌 모든 경기를 통틀어 17골 11도움, 무려 28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고 FA컵과 카라바오컵 그리고 유로파 우승까지 했던 반면 비둘기 당신은 여태껏 보여준 게 뭐가 있죠? 저 역시 앞서 말했듯 어린 시절부터 올림픽 득점왕과 금메달을 얻은 채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브라질 대표팀 소속으로 38경기 17골을 기록 코파 아메리카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래봤자 결국 브라질 사람으로 태어나 운 좋게 차지한 우승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브라질에서 왜 제주스가 아닌 당신을 선발로 쓰는지 모르겠다만 제가 비록 토트넘에 넘어온 뒤 살짝 부진하지만 에버튼 시절엔 무려 3차례나 2자릿수 득점에 성공할 만큼, 그러니까 결국 B클럽에선 통하지 않고 중하위권 팀의 에이스가 최대라는 말 아닙니까? 반면에 전 B클럽 중에 B클럽 맨유에서 무려 9년째 활약 중이며 9년이나 버티면 뭐합니까? 최근 들어 임대나 전전하며 발리지도 않아 마지못해 남아 계시지 않던가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브라질에서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월드컵 무대에서도 활약한 반면 마샬 당신은 프랑스 대표팀에 뽑히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저 브라질 국대 원툴.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 힘들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네이마르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펠레의 기록을 뛰어넘은 반면 히샬리송 당신은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지 않았던가요? 그나마 잘했던 브라질에서도 점차 자리가 없어질 테고 토트넘도 차라리 손흥민을 톱으로 올리는 게 낫다는 추세던데 제 나이가 이제 고작 26살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지금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부활에만 성공한다면 저도 당신보다 고작 한 살밖에 많지 않기에 26살이란 나이도 어리다고 볼 순 없으며 자고로 부활이란 건 전성기가 있었던 선수만이 가능한 거 모르십니까? 이렇다 할 전성기도 없던 당신과 한때는 맨유의 에이스였던 저는 애초에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선수라고요.
뭐 대표팀 경력은 히샬리송 선수가 살짝 앞선다고 볼 수 있지만 유럽 무대에서 보여준 커리어는 마샬 선수가 훨씬 압도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록 득점력엔 기복이 있는 편이지만 운동 능력만큼은 어디 가서 꿀리지 않습니다. 에버튼에서 한창 잘했을 적엔 베어링과 워커 등의 빠른 수비를 상대로도 폭발적인 주력을 보여줬으며 다비드 루이스 같은 장신 수비를 상대로 헤딩을 따낼 만큼 준수한 점프력을 보여줬죠. 양발 모두에서 슈팅이 가능하며 뛰어난 유연성을 가진 선수만이 가능한 아크로바틱한 슈팅은 저만의 전매 특허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능력치를 에버튼에 두고 온 거 아니십니까? 토트넘에선 그저 허수아비나 다름없던데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살짝 봉인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 능력들은 제 DNA에 새겨져 있는 패시브 스킬이라 할 수 있으며 뭐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쳐도 단점들에 묻혀서 나올 수나 있겠습니까? 브라질 선수라 믿기 어려울 만큼 투박한 드리블 능력에 최전방 공격수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볼키핑 능력도 형편없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완벽한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몇 가지 단점은 갖고 있지만 전방부터 측면까지 공격 라인 전체를 소화할 수 있는 멀티성까지 갖고 있으며 요즘 멀티성 없는 공격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갖고 있는 최악의 단점은 다혈질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죠. 이기고 있을 땐 쓸데없이 과격한 플레이로 팀을 위기에 빠뜨리며 지고 있음에도 상대를 조롱하는 플레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 거죠? 그건 다혈질이 아닌 이기고자 하는 승부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긴 뭐 다혈질들은 자신이 다혈질이란 걸 인정하지 않는 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니 도대체 축구 지능이 얼마나 떨어지면 허구한 오프사이드에 걸리시는 겁니까?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이시던데 혹시 오프사이드 규칙을 모르십니까? 아니면 눈이 잘 안 보이기라도 하신 겁니까? 그러는 마샬 당신은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적어도 당신보단 똑똑하니까 맨유에서 무려 9년이나 버티고 있겠죠. 뭐 저 역시 장점을 읊어보자면 빠른 발과 깔끔한 슈팅은 기본에 누구와는 달리 간결한 드리블을 장착하고 있으며 침착한 성격을 갖고 있기에 경합 상황에서 무리한 슈팅을 때리지 않고 동료에게 내어줄 수 있는 연계 플레이도 수준급이라 할 수 있죠.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포스트 호나우드라 칭하는 것과 달리 남들 입에서 제2의 앙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여간 그놈의 앙리 타령하고는 솔직히 그런 말도 옛날에나 나왔지 요즘은 귀신같이 들어갔다는 거 아시죠? 그 이유는 역시 당신이 보여준 기복 있는 플레이와 자신이 공을 잡았을 땐 최선을 다하지만 동료가 공을 잡았을 땐 멀뚱멀뚱거리고 있는 최악의 오프더볼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비록 기복이 있고 오프더볼이 좋지 못하다 해도 할 땐 확실하게 해주는 선수인 건 모르십니까? 아무리 병장 축구를 할지언정 골을 넣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열심히 뛴다 해도 골을 넣지 못하면 먹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당신이 저보다 많은 골을 넣었다지만 정작 필요할 때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죠? 틈만 나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는 통에 마샬이 아직 맨유에 있었어? 라고 말하는 축구팬들이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지난 시즌만 놓고 볼 때 제가 필드와 병원을 오가면서도 리그에서만 6골이나 넣은 반면 당신은 어땠습니까? 고작 한 골밖에 못 넣을 거라면 차라리 병원에 입원하는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어찌됐든 당신은 고점을 찍고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저 히샬리송은 최저점을 찍었기에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아있으며 최저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다. 그야말로 축구계의 루나 코인. 주식이나 코인으로 따지면 히샬리송 당신은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요. 자자 시간 관계상 토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두 선수 모두 최근 들어 좋지 못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확실한 선수라 보여집니다. 뭐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를 영입할 계획이 있는 팀이라면 이름에 샬이 들어간 선수는 되도록 피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트넘의 히샬리송과 맨유의 마샬 둘 중에 어느 선수가 현 시점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공격수일까요? 자자 이제 몇 시간 후면 대망의 북런던 더비가 펼쳐진다. 많은 사람들이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토트넘도 4승 1무 아스날도 4승 1무인데 우리라고 이기지 못하는 법이 있겠나? 최근 5경기 1승 4패 13년간 원정승이 없었기에 우리가 불리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번 시즌의 토트넘은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1승이 아닌 우승. 상대가 아스날이라 할지언정 경기장이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이라 할지언정 연승을 이어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1승이 아닌 우승이라니 내가 확실히 주장 하나는 기깔나게 뽑았다니까. 어떻게 흥민이 자네도 한 골 넣어줄 수 있겠지? 제가 이래봬도 북런던 더비에서만 5골을 기록하며 앙리 선배와 베일 선배는 물론 반통수 형님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물론 2차전까지도 득점에 성공하며 개인 녀석이 갖고 있는 최다골 기록인 14골을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흥민이 형께서 득점에 성공한다 해도 솔직히 오늘은 좀 이기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불리한 원정 경기에서 사카나 은키티아는 물론 제주스까지 돌아온 아스날이 도대체 몇 골이나 넣을 줄 알고 고작 제주스 때문에 걱정이라고? 그 녀석이 프리미어리그 우승만 4번에 아스날에 넘어와 기량이 무르익었다지만 그래봤자 브라질 대표팀에서 나한테 밀려 벤치나 달구고 있다는 거 몰라? 브라질 대표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리그에서만큼은 너보다 몇 배는 뛰어난 선수이지 않던가? 비둘기 니가 지난 경기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다고 자신만만한가 본데 그렇다고 너만 믿고 안심했다간 제주스 못지않은 공격의 핵심 마르티넬리가 부상으로 빠져있으며 대체 선수라 볼 수 있는 트로사르 역시 부상이 의심되고 있는데 내가 사카보다 날카롭고 히샬리송이 제주스보다 예리하고 메디슨 니가 외대고르보다 정교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것도 없지 않겠나? 아이 그치만 아스날은 라이스라는 괴물이 버티고 있으며 우리 수비가 나아졌다지만 도무지 사카의 드리블이나 은케티아의 헤딩 제주스의
침투를 막아내지 못할 것 같기에 수비는 수비들에게 맡겨놓고 플레이메이커 나으리께선 공격에만 집중하는 게 어때? 행여라도 사카가 포로를 벗겨내고 제주스가 반더벤을 제쳐버리고 은케티아가 로메로를 뛰어넘는다 해도 나 비카리오가 있는 한 골문 안으로 공이 들어올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하긴 뭐 비카리오니가 요즘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 반면에 아스날은 현재 램세이를 써야 할지 라야를 써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이니 골키퍼만큼은 우리가 좀 더 유리한 건가? 공격도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니까. 일단 제주스 그 새끼는 내 선에서 확실하게 정리된다고 볼 수 있으며 흥민이 형이 사카보다 못한 게 뭐가 있겠어. 그저 드리블이 조금 부족하며 나이가 좀 더 많을 뿐이지 슈팅만큼은 흥민이 형이 낫지 않겠어? 이거 어째 욕인지 칭찬인지 헷갈리지만 어찌됐든 나머지 공격수 역시 우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도 페리시 선배를 기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쿨루셉스키와 솔로몬, 존슨과 일까지 다양한 옵션이 건재한 반면 아스날은 앞서 말씀하셨듯 핵심 선수 2명의 부상 이슈가 있으니 결국 은케티아나 제주스를 측면으로 돌리거나 어디 내놔도 애매한 선수 하베르츠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선 역시 메디슨 너의 요즘 폼만 놓고 볼 땐 외대고르가 뭐야 거의 덕배급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물론 아스날 3선엔 라이스라는 괴물이 버티고 있지만 비수마 역시 최근 들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거 진짜 잘만하면 비벼볼만 하겠는데요. 수비 역시 따지고 보면 꿀릴 게 전혀 없습니다. 로메로와 반더벤데 살리바와 마갈량이스 우도지아 프로데 진첸코와 화이트 솔직히 다이어 선배만 확실하게 가둬둔다면 근소 우위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듣고 보니 내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구먼. 저기 흥민이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톱으로 나오실 겁니까? 윙으로 나오실 겁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서 미리 패스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뭐 수비 라인을 내리지 않는 아스날이라면 톱이 좀 더 나을 것 같긴 하다만 히샬리송 녀석을 한 번 더 믿어보는 것도 잠깐만요. 전력 분석도 좋고 전술 회의도 좋지만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저 비카리오지 않습니까?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빤스가 밤을 새워 그려준 건데 좀 더 저에 대한 얘기를. 비카리오 너라면 어차피 잘할 텐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 솔직히 램세일이 최근 주전자리를 위협받는 건 기량의 저하도 있지만 고질적인 빌드업 문제 때문이지 않던가? 반면에 비카리오는 발밑부터 롱패스까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잖아. 아이 뭐 솔직히 그렇긴 하지만 거기다가 라야라면 작은 신장 때문에 토트넘에서도 영입을 거르지 않았던가? 반면에 비카리오는 라야보다 무려 11cm나 큰 키를 갖고 있기에 공중부의 경합은 물론 골문 구석까지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잖아. 아이 뭐 일단 칭찬은 고맙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은 내가 주인공인데 영상의 주인공보단 경기의 주인공이 되는 게 낫지 않겠나? 앞서 말했듯 이렇다 할 단점도 없는 육각형 골키퍼라 할 수 있으며 리그 검증 같은 건 건너뛴 채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 가만 보면 우리 회장님께서 골키퍼 하나만큼은 기똥차게 데려오신다니까. 과거 요리스 선배를 헐값에 데려온 것도 그렇고 어디서 또 이런 복덩이를 데려오신 건지 참. 하긴 뭐 제가 요즘 들어 가격은 오나나의 4분의 1이지만 실력은 오나나의 4배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목표는 고작 맨유를 꺾고 바나나를 넘어서는 게 아닌 맨시티를 꺾고 우승하며 에데르송을 넘고 리그 최고의 골키퍼가 되는 것이며 뭐 지금처럼만 내준다면 불가능한 꿈도 아니겠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 알지? 맨유를 꺾고 맨시티를 넘기 전 그 중간에 있는 아스날. 일단 오는 아스날의 공격부터 확실하게 막아보라고. 사카가 얼마나 날쌘돌이일지 제주스가 얼마나 재간둥일지는 겪어본 적 없지만 손도 못 쓰고 당하기엔 전 손을 쓸 수 있는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골문은 제가 확실하게 틀어막을 테니 나머지 분들께선 어떻게든 한 골만 만들어 주십시오. 토트넘의 새로운 전제 골키퍼 비카리오가 무실점 클린시트와 함께 북런던 더비 승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7경기 만에 6골이나 집어넣으며 홀란드를 2골차로 쫓고 있다니 이거 우리 흥민이 형 얼굴은 확실히 나이를 먹으신 것 같은데 경기력은 제대로 회춘하신 것 같습니다. 희찬이 너야말로 어느새 리그 4골로 득점 4위에 올라있다니 이제 확실히 여진구 딱지를 떼고 황희찬으로 거듭나는 건가? 맨시티와의 경기를 앞두고 펫박이 그 양반이 저더러 코리안 가이라고 하셨던 거 아시죠? 제 이름도 모르는 것 마냥 조롱했던 상대에게 결승골의 첫 배까지 안겨주었으니 이거야말로 진정한 참교육이지 않겠습니까? 하긴 여진구라면 또 모를까 코리안 가이는 너무 심하긴 했지. 아무튼 울버햄튼이 맨시티를 잡아주고 우리가 리버풀을 꺾으면서 이제 선두와의 승점 차이는 고작 1점. 만약 토트넘이 정말로 우승까지 한다면 희찬이 너한테 밥이라도 사야겠는걸?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양반이 유독 코리안 리거에게 약하다는 거 아시죠? 2차전에서도 승점을 뺏어온 다음 아주 비싼 걸로 얻어먹겠습니다. 비록 지난 리버풀전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오심을 인정했지만 어찌됐든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토트넘은 여전히 무패를 달리고 있다. 하늘이 돋고 있다 느껴질 만큼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니 카라바오컵과 FA컵도 아닌 프리미어리그 우승, 나의 첫 번째 클럽 우승을 리그 우승으로 장식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지 않겠나? 저 역시 감독부터 에이스까지 떠나버린 울버햄튼에서 새로운 에이스로 성장한 것 동시에 어느새 2승이나 챙기며 강등권을 탈출했습니다. 뭐 득점왕이나 챔스까진 무리가 있겠지만 이대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프리미어리그 입성 최초로 두 자릿수 득점은 물론 컨퍼런스나 유로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 노리는 거 챔스까지 노려보는 게 어때? 미스터왕 네가 한때는 반다이크까지 제쳐봤다고 들었는데 챔스에서 우리 뮌헨을 만난다면 민재킴 제치는 건 일도 아니지 않겠나? 흥민이 형이라면 모를까 제가 설마 가짜 여진구 녀석한테 돌파를 허용하겠습니까? 아무튼 희찬이 녀석이야 그렇다 쳐도 축하드립니다 흥민이 형. 개인 없는 토트넘의 손흥민이 왕이다. 그야말로 개업 손흥이 따로 없으시던데 갑자기 득점력이 폭발한 비결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비결이랄 게 뭐 따로 있겠어? 그저 새로운 감독님의 전술과 메디슨의 패스가 좋았으며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뛰고 있으니 득점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던 거지. 근데 왜 전술의 천지라 불리는 둘의 감독님 밑에서 무시할라 고레츠카 키미의 패스를 받고 있으며 부동의 최전방 원톱으로 나오고 계신 우리 케인 선배는 폭발적이지 않은 거죠? 케인이 폭발적이지 않다니 벌써 8골이나 넣고 있지 않던가? 그래봤자 현재 득점 2위에 머물러 있으며 팀 성적 역시 1등은커녕 겨우겨우 3등이나 하고 있습니다. 무관의 황제가 유관팀으로 이적함과 동시에 폭발적인 기량으로 압도적인 성적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하긴 한 수위를 넘어 두 수위라고 평가받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내가 득점 2위에 올라있는 반면 강팀과 약팀의 구분이 확실한 분데스리가에서 개인 리가 고작 득점 2위라니 그럼 도대체 득점 1위는 누구란 거지? 슈투트가르트의 괴물 공격수 세로 기라시라고 들어봤지. 그 자식이 무려 6경기 동안 10골이나 집어넣으며 기라시라면 지난 시즌 슈트트로 임대와 팀의 강등을 막으며 완전 이적한 선수? 아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했지만 케인이 몸값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았던가? 나야 홀란드 때문에 2등이라지만 고작 기라시한테 밀려서 2등이라니 케인 너 혹시 뭐 비행기에서 실종이라도 당한 거야? 흥민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워낙에 슬로우 스타터지 않냐. 이제 고작 6경기를 치렀을 뿐이며 조만간 녀석의 2배 이상 집어넣으며 반드시 득점왕에 오를 수 있을 거다. 당연한 얘기를 참 거창하게도 하십니다. 레반도프스키도 홀란드도 없는 분데스라면 흥민이 형이 뭐야. 저라도 득점왕에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임마 미스터 황, 네가 요즘 골맛 좀 봤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가 본데 라이프치히에서 뛸 적에 몇 골이나 넣어봤지? 흥민이 역시 함부르크와 레버쿠젠 시절 득점왕 문턱이라도 가본 적이 없을 만큼 분데스리가 역시 만만치 않은 리그이며 그 시절의 저와 지금의 저는 180도 다른 선수이며 그때의 흥민이 형과 지금의 흥민이 형이라면 540도 가까이 다른 선수지 않겠습니까? 저는 드디어 전성기에 도달했으며 흥민이 형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반면 케인 선배는 어째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설마 30대에 접어들면서 에이징 커브라도 오신 겁니까? 에이징 커브는 씨발 너희들의 폼이 요즘 심상치 않다 해도 그래서 나보다 많은 골을 넣고 있나? 결국 마지막까지 가면 난 분데스리가 득점왕에 오르고 뮌헨 역시 최소 한두 개의 우승컵을 차지하겠지만 흥민이가 홀란드를 넘어서고 토트넘이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그건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지 않겠어? 맨시티가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다지만 덕배의 빈자리를 여실히 느끼며 리그 첫 배를 당해버렸고 홀란드 역시 덕배의 패스가 없다 보니 작년보다 저조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우리 토트넘은 손캐 듀오를 잇게 만든 새로운 조합 메디손의 활약을 바탕으로 무패를 달리고 있으니 아무리 덕배의 빈자리가 크다지만 지난 시즌 트래블의 주인공 맨시티를 나 해리케인도 없는 토트넘이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팀은 몰라도 맨시티만큼은 우리 토트넘이 전적이라는 거 몰라? 특히나 토트넘 홈경기에선 최근 5경기 동안 5연패를 당했으며 심지어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는데 맨시티야 그렇다 쳐도 내가 있을 땐 맨유도 아스날도 리버풀도 좀처럼 이기지 못했었잖아. 아니 내가 남아있을 때 지금처럼만 해줬더라면 토트넘에서의 우승도 불가능은 아니었을 텐데 어째서 내가 떠난 뒤에야 그놈들을 이겨버린 거냐고? 나 역시 유럽 통산 200호 골을 기록했을 만큼 케인 넘었지 않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다. 팀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케인 없이 승리하는 법을 끊임없이 연구했으며 그러니까 그놈의 연구를 내가 있을 때 해줬더라면 어디가 덧나는 거야?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님 선임, 창의적인 패스를 만들어낸 플레이메이커 메디슨과 다이어를 명단에서 제외시켜줄 미키 반다벤 영입. 우리 토트넘은 네가 있을 때부터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했지만 정작 결과도 보지 않고 떠나버린 건 케인 너이지 않던가?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했으면 진작에 나한테도 말해줬어야지. 독일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귀띔이라도 해주었다면. 네가 팀을 떠나고 내가 팀에 남은 건 결국 믿음의 차이였단 말이지. 난 무관으로 남을지언정 마지막까지 토트넘의 우승을 포기하지 않았고 넌 조금이라도 우승한 가능성을 높이고자 뮌헨으로 이적한 거잖아. 이제 와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뮌헨이 우승을 못할 거라 생각하지 않으며 내가 분데스리가 득점왕이 되지 못할 거란 생각도 없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바랐던 토트넘에서의 우승, 솔직히 히샬리송이 아닌 내가 있었더라면 우승 확률이 2배로 올라갔겠지만 그렇다고 100%라 할 수는 없겠지. 온 세상이 토트넘 때문에 네가 우승하지 못한 거라 말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널 붙잡아둘 수 있었겠나? 케인은 앞으로도 뮌헨에만 집중하며 그렇게 바라던 우승컵을 들어올리라고. 나 역시 너무지 않은 활약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토트넘의 우승을 위해 노력할 테니 네가 뮌헨에서 우승하고 내가 토트넘에서 우승한다면 어찌됐든 네가 바라던 두 가지 모두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가볍게 이길 거라 생각했던 루턴타운을 상대로 고전했지만 어찌됐든 승리를 챙기며 6승 2무 8경기 무패를 이어가며 우리 토트넘이 1위에 등극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 제가 퇴장만 당하지 않았더라도 가볍게 대승을 거두었을 텐데. 이미 지나간 경기에 쓸데없이 자책하지 말라고. 경기는 이겼고 토트넘은 1위,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나? 뭐 다음 경기에 비수마 선배가 나올 수 없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호이비에르 선배라면 불럼 정도는 무리가 없을 테죠. 저도 한 성깔 하는 선수라지만 비수마 선배는 성질 좀 죽여야 한다는 거 아시죠? 한 경기 푹 쉬면서 몸도 마음도 차분하게 다스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장단이 일을 잘해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선수들이 그렇게 선수를 쳐버리면 감독이 나는 무슨 얘기를 하라고?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토트넘이 우승할지, 어떻게 하면 다음 경기도 무패를 이어가며 1위를 사수할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스날이 맨시티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우리 토트넘과 승점도 득실차도 같아졌지만 다득점 면에서 우리가 앞서 있으니 적어도 다음 라운드가 열리기 전까진 토트넘이 선두. 뭐 두 팀이 무승부를 거두었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다른 팀들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만 잘하면 그만이며 향후 일정 역시 초반 페이스가 좋지 못한 불럼과 팰리스는 물론 보너스 승점이라 할 수 있는 첼시전을 앞두고 있으니 이거 잘만
이대로만 하면 이번 달을 넘어 다음 달까지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맨유와 리버풀까지 잡았던 토트넘인데 뉴캐슬과 맨시티라고 못 잡을 거 있겠나? 다음 달을 넘어 올해까지, 올해를 넘어 올 시즌 전체를 무패로 마무리하며 아스날 놈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무패 우승 우리라고 못하는 법 있겠나? 김치국 마시기 딱 좋은 성적이자 행복회로 굴리기 딱 좋은 날씨라지만 솔직히 그건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꿈을 목표로 잡았다간 첫 패배와 동시에 무너져 버릴 수 있기에 자고로 사나이라면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목표는 높게 잡고 봐야죠. 전승 우승은 물 건너갔지만 우패 우승과 최다 승점은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거기다가 FA컵 우승까지 더해 더블 우승을 노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건 몰라? 지금 우린 두 마리 토끼를 쫓을 게 아니라 한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사냥할 시간이라고. 두 마리 토끼가 눈앞에 있고 제 손엔 두 자루의 총이 쥐어져 있는데 굳이 한 마리만 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맨시티 놈들은 한 번에 세 마리까지도 잡아내던데 우리도 두 마리까진 잡아봐야죠. 우린 지난 시즌 맨시티 같이 더블 스쿼드가 가능한 팀이 아니라고. 날이 갈수록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고작 8경기를 치렀을 뿐인데 드디어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아무리 짠돌이 회장님이라고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조금 아파도 참고 뛰다 보면 겨울엔 반드시 폭풍 영입을 해주실 거라 믿고 있기에 우리가 지금 믿어야 할 건 회장님의 지갑이 아닌 자신들의 몸 상태이며 혹시라도 부상을 숨긴 채 겨울까지 버티다가 남은 일정을 다이어와 함께 보내는 끔찍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몰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솔직히 감독님의 과감한 교체 덕분에 흥민이 형도 저도 계속해서 경기에 나올 수 있던 거지. 무리하게 남겨놓았다가 저희 둘 중 한 명이라도 부상이 심각해졌다면 무패 행진은 물론 우승의 꿈도 또다시 멀어졌을 거라 봐야지. 아무튼 나도 주의하겠지만 메디슨도 로메로도 특히나 대표팀에 가서 부상 주의하고 지금 같은 상승세와 성적은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란 거 알지? 성적이 좋은 지금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간. 무패 우승 같은 허황된 꿈이나 FA컵 우승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리그 우승에 모든 걸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남아있는 걸 포기할 순 없지. 리그 우승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6번만 이기면 우승할 수 있는 게 FA컵인데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더블도 노려볼만 하지 않겠어? 현실적인 메디슨과 이상적인 로메로 그리고 그 둘을 완벽하게 조율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흥민이까지 내가 토트넘에 부임한 뒤 가장 잘한 일을 꼽자면 손흥민, 메디슨, 로메로 이 세 명을 주장단으로 임명한 거지 않겠나? 실력이면 실력, 인성이면 인성 뭐 하나 부족한 게 있어야 말이지. 솔직히 말해 가장 잘하신 건 디카리오와 반더벤을 영입한 거라 생각하지만 뭐 저도 주장 완장을 달고 제 몫을 다하고 있긴 하죠. 팀 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결정력은 물론 사르같이 어린 친구들이 자신있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저의 리더십이 한몫한 거지 않겠습니까? 직접 겪어보진 못했으나 요리스가 주장으로 있을 적에 비해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들 하더군. 무엇보다 팀 내 성적은 물론 리그 성적도 1등이라면 그야말로 S급 주장이지 않겠나? 흥민이 형이 S급 주장이라면 저 역시 A급 부주장은 되지 않겠습니까? 반더벤과 비카리오가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데 있어 제 존재가 크다고 말했을 만큼 완벽하게 수비 라인을 통솔하고 있으며 지난 루턴타운 전만 놓고 봐도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만점짜리 수비와 함께 팀 승리를 지켜냈으니까요. 부드러운 주장을 보좌하려면 싸움꾼 기질의 부주장이 필요한 법이지. 경기장 안팎으로 열정적이다 못해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게 다 누구보다 팀을 걱정하고 실력이 뒷받침되기 때문 아니겠나? 그래도 활용 점정이라면 역시 전 메디슨이지 않겠습니까? 경기장에선 공격과 수비 사이를 이어주며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기장 밖에선 흥민이 형과 로메로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때는 토트넘을 디스한 적도 있으며 나이도 많지 않은 신입생을 부주장으로 임명했을 때 동료들은 물론 팬들까지 의구심이 없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압도적인 실력과 위트 있는 성격으로 성적과 분위기 모두 잡아냈으니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 뭐 저희 주장단 역시 상승세에 한몫하고 있다지만 진정한 신의 한 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을 모셔온 거지 않겠습니까? 공격적인 전술에 과감한 로테이션, 승리는 물론 선수들의 부상까지 케어하시는 모습은 저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진정한 우승 청구사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감독까지 챙겨주는 건 우리 주장님밖에 없다니까. 어찌됐든 1등이다 1등. 적어도 10월 20일까지는 우리 토트넘이 1등이라고. 늘 그래왔던 초반에만 반짝하는 토트넘이란 꼬리표 이제 그만 떼어낼 때도 되지 않았겠나? 감독과 주장단은 물론 모든 선수가 제대로 각성한 지금이야말로 무관에서 탈출할 절호의 기회. 지금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어디 한번 우승까지 이어가 보자고. 다들 A매치는 잘 다녀왔나? 뭐 듣기로는 벤탄쿠르와 로셀소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며 흥민이 역시 중국에 참교육을 시전하고 왔다면서? 참교육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한국과 중국이 축구로 겨루면 무조건 한국이 승리한다. 이건 예로부터 내려오는 법칙이자 사스나를 뛰어넘는 과학이라 할 수 있다고? 뭐 어찌됐든 이제 다시 리그에 집중할 시간. 비록 직전 두 경기 모두를 패배로 장식했지만 그럼에도 4위에 올라있으며 여전히 우승 가능성은 남아있다. 맨 먼저 메디슨 어떻게 이만하면 쉴 만큼 쉰 것 같은데 슬슬 복귀할 수 있겠나? 다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복귀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발목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관계로 내년 1월에야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직 12월도 안 됐었지. 그럼 뭐 별 수 없이 푹 쉬고 돌아오기 바라며 다음으로 반더벤 역시 푹 쉬고 돌아와야 할 테고 이어서 히샬송 이라면 아직 실밥도 제거하지 못했겠지.
마지막으로 페리시치, 넌 어지간해선 돌아오기 힘들겠지? 이거원 선수가 있어야 우승 경쟁을 하든 말든 하지. 그래도 저와 로셀소의 경기력이 올라왔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메디슨의 부상 공백은 물론 사루와 비수마의 네이션스컵 공백 역시 저희 둘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불행 중 다행이라지만 수비는 여전히 구멍이 나 있으며 조금 있으면 흥민이마저 클린스만한테 빼앗길 예정인데 이래가지고 우승 근처에나 갈 수 있겠나? 이럴 때 K만 있었더라도 아시안컵이 여름에 열리기만 했더라도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었겠지만 사실상 이젠 잼스 티켓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토트넘에 온 지 올해로 9년차, 우승 못한 게 어디 1,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9년째인데 이제 와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으며 그래도 내 동생 흥민이가 웨일스 마피아의 일원 코드네임 넘버 7이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 손흥민이 우승도 못해보고 은퇴하는 꼴은 못 보지. 아니 베일 선배가 여긴 무슨 일로 뭐 보나마나 골프장 가는 길에 잠깐 들르신 거겠죠? 내가 비록 골프만큼 축구를 좋아하진 않지만 골프 이상으로 좋아하는 게 레알 마드리드와 토트넘이다. 뭐 레알은 나 없이도 알아서 착착 우승컵을 챙기고 있지만 토트넘은 어째 내가 떠난 뒤로 단 한 번의 우승도 못하고 있으니 토트넘의 마지막 우승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지금부터 무조건 우승컵을 들 수 있는 몇 가지 꿀팁을 전수해 줄 테니 이 중에 하나라도 할 수만 있다면 프리미어리그 우승,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닐 거다. 먼저 다들 토트넘이 우승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지? 그야 아무래도 종이장처럼 얇은 스쿼드의 뎁스지 않겠습니까? 주저만큼은 어느 팀에도 꿀리지 않기 때문에 시즌 초반엔 1등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한두 명씩 부상이나 징계로 빠지는 순간 귀신같이 연패를 당하며 추락해 왔으니까요. 달리기는 더럽게 느린 녀석이 눈치는 제법 빠른걸? 뭐 다른 팀들도 주전과 후보의 기량 차이는 있겠지만 토트넘은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후보 선수한테 절대 큰 돈을 쓰지 않으며 3옵션 이하로는 유망주로 때우고 있다고 봐야지. 그 와중에 에이스를 지키는 능력도 현저히 부족하다고 봐야죠. 베이 선배와 모드리치 선배를 시작으로 팀의 상징과도 같은 개인 선배까지 길을 쓰고 지켜둔 모자란 마당에 돈에 눈이 멀어 팔아버리고 있으니 우리라고 해서 토트넘에 남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다. 우승을 위한 투자가 없으니 우승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적한 것. 결국 무조건 우승할 수 있는 첫 번째 꿀팁은 뭐다? 설마 레비 회장님의 지갑을 훔쳐서 몰래 선수를 영입하라는 건 아니겠죠? 역시 토트넘 9년차답게 단번에 정답을 맞히는군. 그 양반의 지갑만 확보할 수 있다면. 하지만 회장님이 아도 지갑을 숨겨놓고 다니는 통에 지갑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으며 행여나 알아낸다 해도 빼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셉셉이 네가 발은 느려도 손은 빠르지 않던가? 발이 이렇게나 느린데 손이라고 빠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흥민이를 시킬 수도 없고 결국 그 양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할 방법은 보이스피싱뿐이겠군. 보이스피싱이라뇨? 지금 회장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라는 겁니까? 따지고 보면 그 양반한테 우승컵을 안겨다 주는 건데 이걸 사기라고 볼 수 있겠나? 아무튼 적당히 목소리가 고운 녀석으로 선별해 프리미어리그 3국에서 회장님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건데 내년부터 리그 우승 상금이 100배로 오를 예정이니 안 그래도 의심이 많은 양반이 그런 장난에 속겠습니까? 구단을 매각하지 않는 한 다니엘 레비가 회장으로 있는 한 토트넘은 절대 큰 돈을 쓰지 않을 거라고요. 아이 잘만 하면 IM 신뢰 소리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튼 투자를 해서 전력을 키울 수 없다면 다른 팀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너희도 들었다시피 에버튼이 적자 초과로 인해 승점이 10점이나 삭감되었다. 유력한 우승 후보 맨시티 역시 혐의라면 100까지도 넘는다고 들었으니 행여나 맨시티가 징계를 받는다 해도 리버풀이나 아스날 역시 우리보다 많은 승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니들이 알아서 제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리버풀보다 토트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아스날보다 토트넘이 못한 게 뭐가 있냐고? 일단 리버풀의 최후방은 버질 반다이크가 맡고 있지만 토트넘의 최후방은 똥싸러 간다이어가 맡고 있으며 아스날의 최전방은 은케티아와 제주스가 맡고 있지만 우리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는 골반 나간 비둘기입니다만 그럼 뭐 별 수 있겠어? 조금이라도 빨리 토트넘을 떠나는 것이 저희가 바라고 있는 건 토트넘에서의 우승이지 토트넘을 떠나서 우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베이 선배께서는 토트넘에서 우승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다니엘 레비가 회장이었으며 그때도 뎁스가 얇은 건 마찬가지였을 텐데 도대체 무슨 수로 우승을 하셨냔 말입니다. 뭐 카라바오컵 정도야 라고 말하기에 너희들한테 비기어나 다름없겠지? 사실 무조건 우승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특별한 게 아니다. 그저 내가 남들보다 2배 이상 잘했듯이 흥민이 네가 남들보다 3배 이상 잘해주면 되는 거고 아무리 기량이 떨어지는 후보 선수라 해도 실수만 반으로 줄인다면 우승의 보탬이 될 수 있겠지. 살라나 홀란드도 득점에 실패하고 맨시티마저 패배하는 것이 프리미어리그지 않나? 전력이 부족하다고 기죽지 말고 투자가 미비하다고 속상해 말고 마지막까지 집념을 갖고 실수 없이 경기한다면 나조차도 못해본 프리미어리그 우승? 토트넘도 얼마든지 손흥민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이야.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무승 행진을 끊어냈으니 이제 다시 연승 행진을 시작할 시간이지 않겠나? 마침 상대는 강등권을 허덕이고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 깔끔한 승리와 함께 잼스권에 진입할 수 있겠지? 행여나 맨시티가 다음 경기에서 진다 해도 득실차로 인해 토트넘은 여전히 5등이겠지만 그래도 계속 이기다 보면 잼스 진출까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10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다가 5경기 연속 무승을 달렸으니 이제 다시 10경기 연속 무패를 넘어 연승을 달릴 시간. 만에 하나 10연승을 기록한다면 잼스가 뭐야? 우승 경쟁까지 쌉 가능이란 말이지. 10연승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2연승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팅엄을 강팀이라고 볼 순 없겠지만 지난달엔 프리미어리그 다크호스라 불리는 아스톤 빌라까지 잡은 팀인데 다크호스를 잡은 다크호스라면 그래봤자 8년 연속 10골 이상 넣고 있는 심지어 이번엔 20골 이상도 가능해 보이는 두 자릿수 득점 전문가 손흥민이 버티고 있는데 토트넘의 승리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겠나? 거기다가 고작 13경기 만에 지난 시즌 득점에 3배를 넣어버린 저 히샬리송의 폼이 제대로 살아났으니 지난 시즌 득점의 3배라니? 자넨 이제 고작 3골밖에 못 넣지 않았던가? 아이 뭐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민망하지만 지난 시즌엔 한 골밖에 못 넣었지 말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백업이었다 해도 명색이 900억짜리 선수라는 녀석이 명색이
전세기 브라질의 원톱이라는 녀석이 10골도 아니고 한 골을 넣었다고? 이거 어째 꾸역꾸역 우참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원래 모르는 척 한 번 더 상기시켜줘야 2배로 열심히 뛰게 되는 거 아니겠나? 아무튼 지난 경기 멀티골에 힘입어 어느새 3골 3도움이라니 이 정도면 더 이상 브라질산 비둘기라 부르지 말고 브라질산 깨비참이라 불러줘야 하지 않겠나? 어디 봉황이나 불사조라면 모를까? 깨비참이 뭡니까 깨비참이? 아무튼 골반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멀티골. 제가 어째서 브라질의 원톱인지 제대로 증명해냈으며 흥민이 형 역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폭발력이 한층 더 올라가셨죠. 이제야 비로소 케인 선배의 공백을 메꿔낸 브라질의 깨비참, 아니 브라질의 불사조 히샬리송이 부활한 이상 어지간한 수비 가지고는 토트넘의 공격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뭐 한 경기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순 없겠지만 지난 경기의 움직임만 놓고 보자면 확실히 구구에서 비전으로 지나간 것 같긴 하더군. 흥민이 형까지 이러실 겁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 비전이나 깨비참이 아닌 불사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두두 형이 투트리오로 지나간 건 다행이지만 그래도 스트라이커 자리는 흥민이 형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선발은 존슨, 손흥민, 쿨루셉스키 3톱으로 고정하고 뚝배기를 비롯한 전술의 변화가 필요할 쯤에 샬샤리 형을 조커로 쓰는 게 셉셉이 네가 공미로 뛰기 싫은 마음은 알겠는데 지난 경기 평점만 놓고 보자면 내가 9점을 받으며 흥민이 형에 이어 2등이었던 거 알지? 그래 봤자 이제 겨우 3골밖에 못 넣었는데 주전 자리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꼴랑 한 경기 골 세탁한 거 가지고 10골이나 넣고 있는 흥민이 형을 밀어내는 건 흥민이 형은 애초부터 스트라이커가 아니시잖아. 그동안 나 때문에 억지로 뛰어오던 자리에서 이제야 측면으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측면으로 가면 도움을 올리고 중앙으로 가면 득점을 올리고 나로서는 어디에서 뛰든 간에 그게 상관이 없는걸. 주장으로서 저의 부담을 덜어주시라는 마음은 알겠지만 저라고 언제까지 케인 선배의 공백을 형한테 떠넘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턴 제가 확실하게 책임질 테니 뭐 그렇게까지 자신 있어 한다면 널 믿고 측면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치만 고작 16경기 만에 무려 10골이나 넣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의 페이스라면 득점왕도 가능해 보이는데 홀란드를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계속 중앙에서 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셉셉이 넌 좀 빠져있지? 요즘 한국 팬들 사이에서 아우 페리시에 이은 아우 클로스버스키란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 몰라? 예전과 달리 패스보단 직접 슈팅을 때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셉셉이 저 새끼 탐욕 보소 우리 흥민이한테 양보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요즘 제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게 토트넘의 공격인데 도대체 그분들은 축구를 보기나 하신 겁니까? 경기는커녕 하이라이트도 보지 않고서 그저 손흥민에 대한 반응만 궁금해하시니까 국뽕 유튜브에서 날조한 사실이 진짜라고 믿는 거죠? 어찌됐든 흥민이 형한테 주는 패스 횟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 않아? 솔직히 공미 자리도 메디슨이 없으니까 뛸 수 있는 거지. 계속 주전으로 난 것이다면 스트라이커가 누가 됐든 신경 끄고 존슨이랑 오른쪽에서 경쟁이나 하란 말이야. 이거 원 경쟁자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아무튼 히샬리송 네가 지난 경기 같은 활약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나 역시 좌측으로 가는 게 팀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 지금 내게 간절한 건 득점왕이 아니라 우승. 네가 지난 시즌 3배를 넘어 30배만큼 골을 넣어준다면 우승 못하는 게 이상하지 않겠나? 아이 그래도 30배라면 자그마치 30골인데 흥민이 형도 못 올라버신 30골 고지에 제가 오를 수 있겠습니까? 흥민이 형은 최소 20골 이상, 셉셉이 역시 최소 10골 이상, 두 명의 윙어가 합쳐서 30골 이상 넣을 예정인데 최전방 공격수가 그것보다 많이 넣어줘야 우승 경쟁의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부주장이라 해도 수비수 나부랭이는 빠져있지. 득점의 득제도 모르면서 어디 공격수들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저 역시 샬샤리 형과 마찬가지로 3골째 넣고 있습니다만 그거야 난 수술을 받는 바람에 너보다 적게 뛰었으니. 죄송하지만 저 역시 샬샤리 형과 마찬가지로 13경기를 뛰었습니다만 퇴장 징계랑 어쩔 수 없는 부상이 같아? 허구한 날 퇴장이나 당하면서 카드나 수집하고 있는 자식이 어디 스트라이커 자리가 쉬운 줄 알고. 흥민이 형한테는 그렇게 쉬워 보일 수가 없던데 샬샤리 형은 아니신가 보네요. 하긴 뭐 그렇게 어려우니까 지난 시즌 리그 전체를 통틀어 딱 한 골만 넣으셨겠지. 이제부터 지난 시즌 얘기는 내 밑으로 금지라는 거 몰라? 제가 비록 나이는 샬샤리 형보다 한 살 적어도 직급은 훨씬 높다는 거 아시죠? 하긴 뭐 그걸 아는 양반이었다면 리그에서 한 골밖에 못 넣었을 리가 없지. 네가 부주장에 오른 건 이번 시즌부터이며 그게 내가 한 골밖에 못 넣었던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어찌됐든 내가 어째서 제주스를 밀어내고 브라질의 원톱을 차지하고 있는지, 어째서 나 히샬리송을 믿고 케인 선배를 보낼 수 있던 건지 다들 모르고 있나 본데 앞으로 똑똑히 지켜보라고. 짠돌이 회장 다니엘 레비가 900억이나 쓰게 만들었던 사나이가 누군지, 토트넘의 첫 번째 우승을 안겨다줄 최전방 공격수가 누군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물론 축구의 축제도 모르는 갓 태어난 아기들까지 나 히샬리송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확실하게 각인시켜 줄 테니까. 자자, 뭐 나랑은 함께한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무려 11년 반 동안 토트넘의 골문을 지켜주었던 든든한 골키퍼이자 영원한 주장 요리스가 팀을 떠나게 되었다. 이봐 요리스, 마지막으로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라도 한마디 하겠나? 2012년 토트넘에 입단할 당시 팀에 있던 동료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나마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흥민이를 비롯해 고작 반년도 함께하지 못한 신입생들까지 그동안 너희와 함께할 수 있어 그야말로 영광 굴비였다. 누구 한 명 웃어주지 않던 요리스 선배의 아재 개그도 오늘이 마지막인 거겠죠? 아무튼 영광이라면 오히려 저희들이 영광이었다 말씀드리겠으며
그동안 정말이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 흥민이 네가 있어 마음 놓고 떠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그 뭐랄까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면 받아줄 수 있겠나? 과거 라커룸에서의 다툼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축구 선수로 살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사과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더 이상 죄송해하지 않을 테니 선배도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시고 마음 놓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 뒤끝 없이 쿨해서 좋구먼. 비록 난 주장으로서 팀에 우승컵을 안겨주지 못했지만 너만큼은 반드시 우승을 견인할 수 있는 주장이 되길 바란다. 챔스 결승까지 올라봤던 황금기를 함께하지 못했지만 선배가 뒤에 있어 마음 놓고 퇴장 아니 마음 놓고 수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미국 생활에도 부디 축복이 따르시길 바랍니다. 로메로 네가 성질만 죽여도 우승 확률이 2배 이상 올라간다는 거 알지? 열정이 넘치는 건 좋지만 때로는 침착할 줄도 알아야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말해서 들어먹을 녀석이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며 이제 토트넘은 저희들에게 맡겨놓고 편안한 말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주장이라는 녀석들이 쌍으로 부상인 덕분에 흥민이가 2배로 고생 중이라는 거 알지? 얼른 복귀해서 후배들 관리부터 날카로운 패스까지 흥민이 고생 좀 덜어주라고. 무려 월드컵 우승까지 거머쥐셨던 요리스 선배의 대치자 타이틀이 무겁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맞고 또 막다 보면 언젠가 선배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겠죠? 외모부터 인성까지 비카리오 너만큼 완벽한 대치자가 또 어디 있겠나? 지금의 활약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면 날 대체하는 것을 넘어 날 뛰어넘는 골키퍼로 자라날 수 있을 거다. 이 세상에 1억 명의 요리스 팬이 있다면 저 역시 그들 중 한 명일 것이며 갈 사람은 이제 그만 보내줘야지 언제까지 인사만 하고 있을 거야? 아이 그래도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 최소한 저까지만이라도 다음 차례는 다이어 자네라는 건 몰라? 하물며 요리스는 레전드 대우라도 받으며 떠나지 다이어 자네는 방출이나 다름없이 팀을 떠날 예정인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인사나 하고 있으니 이적 시장이 열리고 회장님께서 등장했다는 건 새로운 선수의 영입이 임박했다는 뜻이겠죠? 레전드 요리스가 떠난 자리에 새롭게 들어올 레전드 지망생이 누굽니까? 단언컨대 이적만 성사된다면 요리스 자네를 데려왔을 때 이상으로 나 다니엘 레비의 최고의 작품 중 하나가 될 거라 확신하지. 이봐 드라구신 오피셜은커녕 히얼리고도 아직이지만 들어와서 인사 좀 해줄 수 있겠나? 반갑습니다. 유벤투스 출신은 토트넘에서 떡상한다. 미코스는 유베선의 얼굴까지 합격점인 제노아의 센터백 라두 드라구신입니다. 아직 이적이 성사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림을 그렸다고? 거기다가 우리 토트넘 유니폼까지? 사실상 며칠 뒤면 히어리고와 오피셜이 차례대로 뜰 텐데 유니폼 좀 미리 입었다고 설마 큰일 나겠습니까? 아무튼 뭐 다이어 선배의 대체자로 합류하는 거지만 실력만큼은 다이어 선배의 100배를 넘어 1000배를 넘어 1000배 이상. 에메르송 다이어의 호로쇼부터 로메로 반더벤의 부상 공백까지 저 드라구신이 깔끔하게 지워드리겠습니다. 내 실력을 깔보는 건 나도 인정하지만 100배 1000배를 넘어 10,000배 이상이라고? 프리미어리그 구경도 못해본 자식이 프리미어리그 10년차 센터백이 우습게 보여? 선배를 우습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제 실력에 자신이 있다는 말이었는데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선배. 다이어까지 챙기는 걸 보면 인상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키도 얼핏 보니 190은 넘어 보이는데 너에 대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 이름은 라두 드라구신, 국적은 루마니아, 나이는 2002년생 21살이며 191cm 80kg의 피지컬을 갖고 있습니다. 유벤투스 유스를 거쳐 프로에 데뷔했지만 대부분의 유망주가 그렇듯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인대를 다니다가 올 시즌 제노아로 완전 이적했습니다. 콜루셉스키나 벤탄쿠르와 마찬가지로 유벤투스 출신이라면 토트넘에서의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적한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이적하긴 좀 그렇지 않아? 제노아로 임대를 가서 일부 리그 승격까지 견인한 만큼 팀에 대한 애정도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노아 덕분에 제 기량이 만개한 것은 맞지만 큰 선수는 큰 물에서 놀아야 하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제노아도 저를 지키는 것보단 거액의 이적료가 여러모로 도움이 될 테고 저 역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B클럽으로 이적하는 것이 토트넘을 B클럽이라 말하는 것부터가 주장으로서 합격 목걸이를 주고 싶지만 토트넘에 오면 주전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로메로 선배와 반더벤 선배가 복귀한다면 3옵션으로 밀려날 수 있겠지만 일단 두 분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주전일 테고 그동안 많은 걸 보여준다면 계속해서 주전으로 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큰 키에도 불구하고 좌우 풀백까지 소화할 수 있기에 후백의 어느 자리가 됐든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압도적인 피지컬의 멀티성까지 갖췄더라 얼핏 보면 최고의 선택이라 보일 수 있지만 검증이 필요한 너보단 토디보가 더 낫지 않겠나? 토디보 역시 넘어지 않은 피지컬을 갖추고 있으며 니스에서의 하락을 바탕으로 수많은 B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토디보는 일단 니스에서 이번 겨울 매각을 원치 않고 있으며 경험과 경력은 저보다 뛰어날지언정 토트넘에 어울리는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외모적으로 네가 더 어울린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외모도 외모지만 플레이 스타일 때문이라 알 수 있죠. 쉽게 말해서 토디보는 프랑스산 로메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메로가 우리 토트넘 수비 핵심인데 프랑스산 로메로라면 극찬인 거 아니야? 장점만 닮아있다면 모를까 단점까지 닮아있는걸요? 토디보 역시 로메로 선배와 마찬가지로 퇴장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메로가 돌아오면 토디보가 징계를 받고 토디보가 돌아오면 로메로가 징계를 받는 퇴장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군. 반면에 저 드라구시는 데뷔 이래로 소속팀은 물론 대표팀까지 단 한 번의 퇴장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뭐 슬라이딩 태클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지만 빠른 발과 피지컬만으로도 리커버리는 충분히 가능하던걸요. 그게 과연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나와 상반된 스타일이라면 나쁠 거 없지. 뭐 키가 큰 거로 봐서 공중볼은 확실해 보이는데 너의 정확한 장점이 어떻게 되지? 최대 무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볼이라 할 수 있죠. 수비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시즌 헤더
헤더로만 4골을 집어넣은 만큼 공격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토트넘엔 스로인 담당 선수가 있습니까? 스로인이라면 사실상 빠른 공격 전개 말고는 딱히 세트피스라 볼 수 없으니 주로 풀백들이나 공 근처에 있는 선수가 하고 있지. 하지만 제가 팀에 합류한다면 스로인도 세트피스로 변할 겁니다. 아버지가 배구 선수, 어머니가 농구 선수 출신인 만큼 롤이 델랍을 방불케 하는 초장거리 스로인을 장착하고 있거든요. 안정적인 수비 능력에 대해 공격에도 무기를 2가지나 갖추고 있다니 뭐 확실한 건 검증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선 드라구신이가 최선의 선택이라 보이는걸? 최선의 선택이라 알지언정 데려올 수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알지? 선수와의 개인 협상은 마쳤으니 이제부턴 구단과의 이적료를 협상할 시간. 나 다니엘 레비가 마법 같은 협상을 발동해 어떻게든 이 녀석을 데려올 테니 오늘은 맛보기로 이 정도까지만 하자고. 저 역시 토트넘행을 열망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면 조만간 합류할 수 있을 겁니다. 바람 수비로 소문난 토트넘이지만 로메로 선배의 합류로 인해 사람다운 수비를 하게 되었고 반더벤 선배의 이적과 동시에 잠시나마 1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 드라구신만 영입한다면 드디어 우승할 자격을 갖춘 수비 라인이 완성될 테니 다들 식어버린 김치국 다시 끓여 놓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 시즌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대회 FA컵 3라운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64강인 이번 경기를 포함해 32강, 16강, 8강, 4강 결승 총 6팀만 이기면 우승할 수 있는 만큼 한 경기 한 경기에 진심을 다해야겠지. FA컵이라는 것이 원래 시작은 만만해 보일지라도 가면 갈수록 빡세지는 대회라는 거 아시죠? 우승 경쟁팀이 탈락했다고 기뻐하는 순간 이 브리그 팀의 덜미를 잡히며 매년 탈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그랬을지 몰라도 이번만큼은 다르지 않겠나? 죽도 밥도 안 되는 수비 축구를 구사하던 전대 감독들과는 달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화끈한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나 포스테코 글로의 전술이라면 감독님의 전술이 토너먼트에 적합할지 몰라도 그 전술에 걸맞은 선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상자들의 공백도 공백이지만 네이션스컵으로 떠나버린 비수마 하타르, 아시안컵으로 떠나버린 흥민영의 공백을 도대체 무슨 수로 메꾸실 거죠? 이번 3라운드 상대는 고작 19위에 올라있는 벌리 아니던가? 선수 몇 명 이렇다고 벌리도 못 이기면 애초부터 우승할 자격이 없다고 봐야지. 질식 수비로 유명한 늪축구의 대명사 벌리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5번을 승리했지만 까다롭게 내려앉은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질식 수비나 늪축구라는 말도 션다이치 시절에 통했던 말이지. 지금은 그저 20경기 동안 3승밖에 챙기지 못하며 강등을 눈앞에 두고 있는 팀이지 않나? 얼마 전 맞대결 역시 우리 토트넘이 5대2로 승리했던 만큼 그땐 흥민이 형이 계셨고 이번에는 없다는 거 모르십니까? 비수마 사르의 공백이야 호이비에르 선배와 벤탄크루로 커버할 수 있겠지만 그 누가 감히 흥민이 형의 공백을 메꿔낼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메꿀 생각은 안 하고 감독한테 성질내는 거 보소. 뭐 히샬리송 자네와 존슨만 가지고는 무리가 있겠지만 손흥민 못지않은 공격의 키플레이어가 복귀를 앞두고 있지 않나? 이봐 메디슨, 손흥민 없는 토트넘엔 메디슨이 왕이다. 이번 경기야말로 손업 매항을 보여주기 딱 좋은 경기라 생각하는데 당연히 출전할 수 있겠지? 당연히 출전할 수 없겠는걸요? 뭐 부상은 얼추 회복했지만 아직 완벽한 상태라고는 볼 수 없기에 기껏 회복한 선수를 금세 다시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최소한 1월 중순까지는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 부상에서 회복 중인 관계로 손흥민, 메디슨, 로메로 주장단 모두가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장 완장은 어떤 선수에게 채워줄 계획이신지. 뭐 짬순으로 따진다면 데이비스 선배와 호이비에르 선배가 유력하겠지만 나이만 가지고 주기보단 실력이 가장 좋은 선수에게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흥민과 메디슨이 없으면 쿨루셉스키가 왕이다. 이른바 손매업 세방이라 불리는 저 셉셉이기. 케인 선배가 팀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자기 주장이 되었을 테고 그런 케인 선배의 대체자가 바로 저 히샬리송이라는 거 아시죠? 주장이 될 뻔한 케인의 대체자 히샬리송, 이른바 주대 캐데셜이라 불리는 저 샬샬이에게 셉셉이고 샬샬이고 그만두지 못해? 아주 그냥 흥민이 공백은 메꾸지 못하겠다면서 완장은 욕심내고 있는 거 보소. 주장이야 뭐 심판이랑 말이 통할 수 있는 선수 중 적당히 착해 보이는 녀석에게 주면 그만이지만 정작 심각한 문제는 주장이 아닌 주전이지 않겠나? 손흥민의 공백으로 공격이 반토막 났고 메디슨의 공백으로 중원이 아작났으며 로메로의 공백으로 수비는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이라 할 수 있는데 공격과 중원은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겠지만 수비만큼은 개판 5분 전에서 개판 90분 전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반더벤 자네가 부상해서 돌아왔었지. 어떻게 당장 이번 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하겠나? 사실상 맨유와의 경기 전까진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FA컵 우승 기회를 시작부터 날려버릴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뛸 수 있으며 공격에서 최소한 한 골만 넣어준다면 어떻게든 무실점으로 막아보겠습니다. 아직 영입이 성사되지도 않은 드라구신을 먼저 그려줬기에 반더벤 자네의 기분이 상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딱 빈도가 상하기 직전에 그려줬구먼. 그림이라면 진작에 그려놓았으나 복귀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거죠. 뭐 열흘 정도 더 쉬어주는 게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맘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까지 무리해야 하는 건가 싶지만 어찌됐든 반더벤의 복귀는 손흥민을 아시안컵에 보내지 않은 거나 다름없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반가운 소식이지 않겠나? 여기다가 드라구신까지 데려온다면 드디어 사람다운 포백을 구성할 수 있을 테고 나까지 부상해서 복귀한다면 우승에 필요한 센터백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볼 수 있지. 드라군인지 드라구신인지 뭔지는 오피셜은커녕 히어리고도 뜨지 않고 있으니 이번 경기는 무조건 데이비스 선배나 다이어 선배, 에메르송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반더벤의 실력이 좋다 해도 파트너 센터백이 그 모양이면 다이어야 그렇다 쳐도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은 히샬리송 자네에게 욕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들어 골맛 좀 봤다고 동료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동안 제가 당했던 무시에 비하면 이 정도는 무시 축에도 못 들죠. 자고로 스트라이커라면 응당 득점을 해야 하는 법이고 모름지기 센터백이라면 응당 실점을 막아야 하는 법인데 형은 항상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가 문제라는 거 아시죠?
다른 선수의 실력을 까고 싶거든 최소한 이번 경기 결승골은 넣은다면 하시란 말입니다. 이거 아무래도 주장 완장은 셉셉이 차지가 되겠는걸? 어찌됐든 반더벤 자네가 만약 선발로 출전한다면 따로 원하고 있는 파트너가 있나? 같은 왼발잡이인 데이비스 선배보단 오른발잡이 에메르송 선배가 나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다이어 선배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하긴 자네가 당했던 부상 역시 다이어의 느린 발을 커버하려다 당했다고 볼 수 있으니 다이어라면 치가 떨릴만도 하지. 뭐 상대가 약팀인 만큼 최대한 자네를 아껴놓고 싶기에 데이비스 에메르송 두 명으로 가다가 경기 감각 회복 차원의 교체가 바람직하겠지만 부득이하게 일찌감치 필드에 나오더라도 몸 상태는 정말 괜찮은 거지. 다가올 맨유전을 대비해 혹시 모를 부상의 재발을 주의한 것뿐이지 지금 당장이라도 풀타임을 소화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상장 9경기를 구경만 하고 있던 터라 경기를 뛰고 싶은 마음이 크기도 하고요. 근데 반더벤 니가 수비도 잘하지만 가장 뛰어난 장점은 빠른 스피드지 않아? 주력과 피지컬은 말할 것도 없고 마침 흥민이 형도 없겠다. 이참에 한 경기만 윙포워드로 뛰어보는 건 어때? 형이 자꾸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니까 5골이나 넣고도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못 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그치만 존슨이나 솔로몬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나와의 호흡도 썩 좋지 못하다는 거 알잖아. 차라리 이타적인 반더벤을 올려서 벌리처럼 역습이 주무기인 팀을 상대로 할 땐 발빠른 센터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100점짜리 센터백을 윙포워드로 올려달라니 탈락하고 싶어서 환장이라도 하신 겁니까? 셉셉이는 이따가 주장 완장 받아가고 샬샬이는 경기 끝날 때까지 헛소리 금지다. 아무튼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흥민이까지 없어진 상황에서 반더벤 자네의 복귀만큼 든든한 게 또 어디 있겠나? 이거 어째 오늘의 주인공인 자네보다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라도 있나? 이런저런 말보단 실력으로 유튜브에서보단 필드 위에서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와 관련된 얘기라면 그림도 그려졌겠다. 잠시 뒤로 밀어놓고 오늘은 일단 팀 승리에 집중하겠습니다. 반더벤의 복귀는 새로운 센터백의 영입과도 같다. 반더벤이 돌아온 토트넘은 리그와 FA컵의 유력한 우승 후보다 라는 것을 말보단 실력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의 공백을 여실히 느끼며 답답한 경기를 이어갔지만 어찌됐든 벌리를 꺾고 FA컵 32강 진출. 이제 5팀만 더 이기면 꿈에 그리던 우승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꾸역꾸역 승리는 챙겼지만 답답해서 뒤질 뻔한 경기였습니다. 흥민이 형 한 명 없다고 이렇게까지 못 넣을 줄은 몰랐지만 프로의 원더골이 없었다면 탈락해도 이상할 게 없던 경기였는데 정말 이 정도의 전력 가지고 우승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찌됐든 경기에서 이겼으면 그만이고 32강에선 반더벤과 메디슨, 16강에선 로메로와 손흥민이 돌아오지 않나? 반토막난 전력으로 32강에 올랐으니 에이스들이 복귀한다면 우승도 문제 없을 거다. FA컵도 FA컵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리그지 않겠습니까? 흥민이 형의 부재로 인해 결정력이 실종된 상황에서 카세미로와 리사마가 돌아온 맨유의 수비진을 뚫을 수 있을런지. 하여간 흥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놈들 같으니라고. 내 그럴 줄 알고 손흥민의 아시안컵 공백을 메꾼과 동시에 장차 히샬리송과 존슨의 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는 특급 공격수를 데려왔다. 어이 베르너 들어와서 인사하게나. 다들 반갑습니다. 과거 첼시에서 챔스 우승까지 해봤으며 라이프치히를 떠나 토트넘에 합류한 독일의 간판 스트라이커 티모 베르너입니다. 이보세요 감독님, 흥민이 형의 공백을 어디 반의 반만 메꾸실 생각이십니까? 베르너라면 현재 라이프치히에서도 벤치만 달구고 있다 들었는데 데려올 거면 기라시를 데려왔어야지 베르너가 웬 말입니까? 급하게 데려올 만한 선수가 베르너밖에 없던 걸 어쩌겠나. 뭐 일단 완전 이적이 아닌 6개월 단기 임대에 구매 옵션을 포함하고 있으며 임대료 없이 주금만 지급하면 그만이니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어디 있겠나. 공짜로 빌려온 거라면 뭐 서버가 아니다 싶으면 돌려보내면 그만이겠지만 공격수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폼도 좋지 못한 선수를. 폼은 일시적일지라도 클라스는 영원하다는 말 못 들어봤어? 베르너가 이번 시즌엔 살짝 부진했지만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40경기에 나와 16골을 기록했던 만큼 보여줄 땐 확실하게 보여주는 선수라고. 하긴 뭐 첼시에서 망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 귀신같이 부활한다고 들었는데 비록 중간에 다시 독일로 돌아가긴 했지만 선배 역시 하베르츠의 전철을 따라 첼시 탈출 효과를 발휘하며 부활할 수 있겠죠? 비교할 선수가 따로 있지. 레반도프스키만 없었더라면 득점왕까지 차지했을 나 베르너와 그저 챔스 결승골 원투에 불과한 하베르츠가 비교나 되겠나? 다들 두고 보십시오. 지금은 비록 친정팀에서도 쫓겨난 신세이지만 한때는 독일 대표팀의 유일한 골잡이였던 만큼 흥민이 형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꿔내며 손흥민이 없으면 베르너가 왕이다. 손업 배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업 배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결정력 개판이라고 소문난 자식이 감히 흥민이 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지난 시즌 고작 한 골밖에 못 넣었던 너도 무려 케인 선배를 대체하고 있는데 나라고 흥민이 형 대체하지 못하는 법 있어? 난 요즘 들어 결정력에 물이 올랐지만 넌 그나마 남아있던 결정력도 영국과 독일을 오가는 비행기에서 실종되지 않았던가? 프리미어리그 17경기 6골 3도움과 분데스리가 8경기 2골의 눈높이가 같다고 생각해? 지난 시즌 네가 리그 한 골에 그칠 동안 난 너의 9배를 넣었으며 한때는 리그에서만 28골이나 넣었다는 거 몰라? 최근 들어 골맛 좀 맞다고 거들먹거리고 싶나 본데 너와 나의 눈높이는 애초부터 따라잡을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뭐 확실히 한때는 분데스 득점왕까지 넘보셨던 만큼 샬샬이 형과 비교할 만한 선수가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최근 폼이 좋지 못해도 너무 좋지 못하지 않으십니까? 라이프치히는 둘째치고 첼시에서도 대차게 망했다고 들었는데 내가 첼시에서 보낸 첫 번째 시즌 리그 35경기에 나와 6골 8도움을 올렸으며 챔스에서도 4골이나 넣으며 우승까지 거머쥐었다. 그 다음 시즌 역시 모든 대회를 통틀어 9골 1도움을 올렸는데 이 정도가 대차게 망한 거라면 쿨루셉스키 너도 망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스탯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첼시 입단 전후의 스탯차가 너무 컸기에 이른바 먹튀라고 불리는 거 아니겠나? 뭐 단점이야 말할 것도
것도 없이 실종돼버린 결정력이라면 베르너의 장점은 어떻게 되지? 이제야 비로소 질문다운 질문이 나오는구먼. 현재 토트넘에서 가장 빠른 주력을 보유한 선수라면 당연히 시속 35.3km의 손흥민 선배겠지? 나 베르너 역시 그에 필적한 주력을 갖고 있으며 죄송하지만 주력이라면 시속 35.9km에 제가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만. 처음 보는 선수 같구먼. 주력이 36km에 달한다고? 그럼 포지션은 당연히 윙포워드겠지? 죄송하지만 수비수 그 중에서도 센터백입니다만. 아니 뭔 놈의 센터백이 그렇게나 빠르단 거야? 토트넘이 원래 이렇게 빠른 팀이었나? 시속 36.7km의 존슨을 포함해 스프린터가 상당히 많은 팀이지만 제가 느려도 너무 느린 관계로 적당히 평균값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빠른 스피드에 최전방과 측면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성, 그 정도가 베르너 선배의 장점이라면 딱히 특별할 건 없어 보이는데. 똑같이 빠르고 똑같이 멀티성을 갖추고 있지만 결정력이 제가 10배는 돼 보이는 손흥민 선배 같은 선수가 있는데 고작 그것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겠나?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민망하지만 결점도 많고 써먹기도 어려운 나를 감독들이 쉽게 버릴 수 없던 이유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슈팅을 포함한 온더볼이 최악이라면 공격 전개를 가능케 하는 오프더볼만큼은 수준급이라는 말인가? 수준급을 넘어 최강이라고 할 수 있지. 뭐 쉽게 말해서 골은 넣지 못할지언정 골을 넣을 공간만큼은 기똥차게 만들어내는 선수가 바로 나 티모 베르너란 말이지. 뛰어난 피지컬과 빠른 주력으로 수비수를 유혹하는 건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너에게 침투를 허용한다 해도 마무리가 개판이란 걸 수비수가 알고 있다면 무용지물이지 않겠나? 어그로라는 건 그리 쉽게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혹시라도 저 새끼를 놔뒀다가 하필 우리 팀이 상대할 때 골을 넣어버리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순간 날 쫓아오지 않고선 못 베긴다는 말이지. 어찌됐든 공간 창출과 연계 플레이가 무기라면 오히려 흥민이 형을 대체한다기보단 흥민이 형이 돌아오고 나서 진가를 발휘할 것 같달까요? 거부할 수 없는 미끼 베르너와 완벽한 마무리의 손흥민이라면. 하지만 현재 토트넘이 나한테 바라고 있는 역할은 미끼를 넘어 득점까지 해내는 거지 않겠나? 토트넘은 에이스의 공백이 여실한 상황이고 나 역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선수. 다들 똑똑히 지켜보라고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는 말처럼 손흥민 없는 토트넘에 정금 같은 득점을 선사하며 땜빵도 미끼도 아닌 주전 공격수로 거듭날 테니까. 팀에 합류하는 선수가 있으면 팀을 떠나는 선수도 있어야 하는 법. 베르너의 임대 드라구신의 영입과 동시에 다이어가 토트넘을 떠나 뮌헨으로 이적하였다. 만년무관 토트넘에서도 벤치만 달구던 다이어 선배가 리그 우승은 기본에 챔스 우승도 밥 먹듯이 하는 뮌헨으로 이적이라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다이어는 정시도 수시도 아니고 재외국민 전형이나 농어촌 전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리에 가까운 특별 전형, 케인의 친구 전형으로 뮌헨에 입성하게 되었지만 어찌됐든 우리 토트넘은 골칫덩어리 선수를 처리할 수 있었고 뮌헨은 데리고만 있어도 기량이 올라간다는 케인의 애착 인형을 품게 되었으니 서로가 상부상조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뮌헨 입장에선 사실상 보이스피싱이나 다름없는 거래였는데 이게 어떻게 상부상조란 말입니까? 케인 선배의 취향이 독특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흥민이 형도 아닌 다이어 선배를 데려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뭐 솔직히 말해 토트넘을 떠난 것을 속죄하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봐야겠지. 어찌됐든 새로운 수비수 드라구신을 데려오고 나이가 빠진 수비수 다이어를 보냈으니 이제 새로운 공격수 베르너를 데려온 것에 맞춰 쓸모없는 공격수를 내보낼 시간이지 않겠나? 설마 그 쓸모없는 공격수가 저 히샬리송은 아니겠? 하긴 뭐 토트넘은 원래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 팀이니 정신 나간 구단이 아니고서야 900억이나 주고 절 데려가겠다는 팀은 없겠죠? 900억을 넘어 1000억을 준다고 할지언정 지금 당장으로선 히샬리송 잔네를 매각할 생각이 없는걸?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요즘 들어 연속골을 기록하며 부진해서 탈출하고 있다지만 자그마치 90억도 아닌 900억이라고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민망하지만 지금 당장 에버튼 카드기를 훔쳐와서 환불을 해도 모자란 마당에 선수 한 명에 1000억을 넘어 2000억에 육박하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1000억 미만으로 잔해 이상의 스트라이커를 데려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하긴 뭐 여태껏 리그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한 맨유의 호샬리송 호일룬이 무려 1200억짜리 선수였던 만큼 미친 물가의 시대지만 저 역시 900억이라는 이적료치고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시즌 27경기 단 한 골, 이번 시즌 17경기 6골, 무려 10경기를 덜 치렀음에도 자그마치 6배나 더 넣지 않았나? 비록 하루아침에 케인의 공백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날이 갈수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남들이 뭐라고 할지언정 나만큼은 잔네를 믿고 있으니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도 좋지 않겠나? 아이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감사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그럼 저 말고도 내보내고 싶은 선수가 있다는 겁니까? 일단 흥민이 형은 절대 않을 테고 셉세비아 존슨, 솔로몬도 않을 텐데 어디 보자. 부상이나 부진에 시달리는 선수 중에 아오 페리시 형님 말씀이신 거죠? 페리시치라면 사실상 이적보단 은퇴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손흥민, 베르너, 쿨루셉스키, 히샬리송, 솔로몬, 존슨, 벨리스, 페리시치 1군 스쿼드의 상당수를 공격수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 토트넘에 필요없는 공격수. 이번 겨울 이적시장 방출 1순위의 주인공은 드리블 원툴의 만년 유망주 브리안 힐이다. 모처럼의 호명에 헐레벌떡 나왔건만 선발 1순위가 아니라 방출 1순위라고요? 뭔가 착오가 있던 거 아니십니까? 올 사람이 없으면 갈 사람은 가야지. 포화 상태에 이른 토트넘의 공격진에서 자네 말고 갈 사람이 또 누가 있겠나? 저 역시 제가 선발로 뛸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후보로는 남겨놓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드리블만큼은 토트넘 공격수 중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제 나이가 이제 고작 22살인 만큼 성장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네와 마찬가지로 22살인 존슨의 경우 186cm의 큰 키에 최고속도 36.7km의 빠른 발은 물론 반박자 빠른 슈팅 타이밍까지 겸비했다. 동갑내기가 이렇게나 많은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고작 드리블 하나만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 사실상 존슨은 선발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주전이 아닌 벤치 멤버. 어떻게든 팀에 남겨만 주신다면 경기 막판 드리블을 통한 단 한 차례의 찬스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베르너와 솔로몬은 물론 사실상 나 히샬리송도 흥민이 형이 돌아오면 벤치로 돌아가게 생겼는데 굳이 너까지 남겨놔야 할 필요가 있겠어? 드리블 하나만큼은 나도 인정하지만 그렇게 왜소한 피지컬을 가지고는 프리미어리그의 거친 수비를 이겨낼 수 없다고. 제가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보다 키는 2cm 더 크고 체중은 1kg 더 나간다는 거 모르십니까? 실바 역시 뛰어난 타락박을 바탕으로 리그 정상급 선수로 자라난 만큼 비교할 선수가 따로 있지. 덕배가 없을 땐 실바가 왕이다. 이른바 덕업 실형이라 불리는 맨시티의 핵심 실바와 저 새끼 저거 언제 팔리냐? 이른바 저세원팔이라 불리는 토트넘의 악성자고 브리안 힐을 비교한다고? 실바는 단순히 드리블만 잘하는 게 아니라 패스와 슈팅은 물론 압도적인 활동량까지 갖추고 있지만 넌 그저 드리블 원툴이라고? 너 설마 원툴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실바도 어디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실바와 저의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되는 만큼 저 역시 지금은 유망주일지언정 솔직히 말해 22살이면 이제 유망주라고 보기도 애매한 거 아니야? 너보다 고작 한 살밖에 많지 않은 셉셉이도 어느새 토트넘의 터줏대감으로 자라났으며, 너와 동갑내기라는 흡이차와 쿠보는 물론 이강인까지 이미 각자의 소속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자라나지 않았나? 저라고 잘하고 싶지 않아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 역시 그들만큼 기회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 기회를 다른 팀에서 찾으란 말이야. 우리 토트넘이 비록 리그 우승 한번 못해봤지만 너한테 기회를 줄 만큼 공격진이 약하지 않거든. 앞으로의 선수 생활을 위해서라도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게 100번 1000번 나아 보이는구먼. 도대체 왜 이렇게 남아있으려고 하는 거야? 뭐 토트넘에 대한 애정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대로 토트넘을 떠나게 된다면 더 이상 프리미어리그에선 통하지 않는 선수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비록 동년배들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느리고 피지컬을 비롯한 몇 가지 약점을 갖고 있지만 변칙적인 드리블이야말로 진정한 재능의 영역인 만큼 야누자이 마케다, 아펠라이 보얀, 알렉산더 파트와 앤디 캐롤 등등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끝내 꽃을 피우지 못한 선수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재능을 너무 맹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의 능력을 맹신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능이 있는 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속는 셈 치고 딱 1년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때로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할 줄도 알고 때로는 수준이 낮아질지언정 자신이 뛸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것도 일종의 재능이자 성공의 발판이라는 거 몰라? 미안하지만 우리 토트넘은 더 이상 자네를 키워줄 여력이 없으며 행여나 자네가 다른 팀에 가서 포텐셜이 터진다 해도 아쉬워하기보단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었단 말이지. 이대로 보여준 것도 없이 떠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결국 꾸역꾸역 나무라고 해봤자 더 이상 제 자리는 없을 거란 말씀이시군요.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대로 토트넘과 저는 작별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모를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키워보는 게 좋을까요? 방출 1순위에 올라있는 토트넘의 만년 유망주 브리안 힐에 대한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록 우도기와 프로가 없었다지만 그 둘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이 토트넘이 꺼낼 수 있는 최상의 스쿼드였는데 고작 울버햄튼한테 그것도 홈에서 져버리면서 더블을 내어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주전 풀백 2명이 동시에 이탈하는 건 그 어떤 자리보다 끔찍한 손실이라는 거 몰라? 빠른 공수 전환을 요구하는 현대 축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포지션이 공격과 수비 모두에 관여하는 풀백이거늘. 어디 뭐 에메르송 선배와 데이비스 선배는 풀백이 아니던가요? 풀백도 아닌 선수를 풀백에 쓴 것도 아니고 11대 9로 싸운 것도 아닌데 어째서 마치 2명이 퇴장이라도 당한 것 마냥 형편없이 무너져 버린 건지. 스쿼드의 두께가 얇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겠지만 주전과 후보의 기량 차이가 심해도 너무 심했기 때문 아니겠나? 몇 차례의 수비를 제외하면 이렇다는 활약이 없던 에메르송. 수비는 물론 공격 상황에서도 무장점 그 자체였던 BD33. 보로와 우도기가 있을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그림이지 않던가? 풀백의 기량 차이도 패배의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팀 내 최고의 피니셔를 할 수 있는 손흥민 자네를 90분 내내 크로스 셔틀로 만들어버린 건 나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선수가 아닌 감독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이고 포보지가 어쨌니 하며 떠받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감독인 내 탓을 한다고? 감독님 탓을 한다기보단 감독님의 전술을 탓하는 거라 할 수 있죠. 지긋지긋한 수비 축구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팀에게 기껏 화끈한 공격 축구를 장착해줬건만 내 전술이 어디가 어쨌다는 거지? 감독님의 공격 전술은 딱히 흠잡을 데가 없지만 그 전술이 상대팀에게 파괴되고 있다는 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전술을 사용했던 스코틀랜드에선 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무려 5번의 우승을 차지했건만 토트넘에 온 지 고작 1년도 안 돼서 파열했다는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결과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감독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곳은 유럽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프리미어리그입니다. 어지간한 천재들은 감독 명함도 못 내린 곳이고 네로라는 명장들마저도 변함없이 살아남기 힘든 곳이죠. 100번 양보해서 내 전술이 파괴되는 바람에 지난 경기를 져버렸다 해도 그 전까지 3경기 2승 1무를 달릴 만큼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았나? 그동안 잘만 써먹던 전술이 하필이면 지난 경기를 앞두고 파해법이 생겼다는 말이야? 패배까지 이어진 건 지난 경기뿐이었지만 앞선 3경기 모두 아슬아슬했다고 할 수 있죠. 뭐 브렌트포드와 브라이튼을 상대로 승리라도 챙길 수 있었지만 상대적 약팀에게 계속해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고 에버튼에게 극적인 무승부를 허용했을 때 역시 전술적으로 무너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 역시 인지용 권지용하는 바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토트넘의 공격 전술은 매우 높은 라인을 바탕으로 풀백을 안으로 좁히고 윙어를 넓게 벌려 공격의 우위를 점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역습에 취약한 수비에 불안이 생기지만 그 어느 전술보다 강력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 몰라? 공격 전개를 담당하는 플레이메이커로서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뭐 덕분에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10경기 무패를 달렸지만 흥민이 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젠 상대팀에게 전술을 잃혀버리면서 위력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알고도 막지 못하는 게 우리 토트넘의 공격이거늘 전술 좀 읽혔다 해서 뭐 그게 달라질 거 있겠나? 그저 너희들이 예전만큼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단순히 선수의 기량 문제로 치부하기엔 경기의 흐름 자체를 가져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4경기만 놓고 봐도 에버튼과 브라이튼의 경우 경기 초반부터 매우 거센 압박을 가해왔으며 브렌트포드와 울버햄튼의 경우 두 줄 수비로 후방을 틀어막고 지속적인 역습을 가했습니다. 그거야 그 팀들의 전술이 원래부터 그랬던 거지 굳이 토트넘을 잡겠다고 특별한 전술을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나? 특별할 거 없이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토트넘에게 쥐약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앞선 경기들의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상대가 중앙의 숫자를 밀집시켜 토트넘의 중앙 전개를 차단함과 동시에 의도적으로 측면 전개를 유도하였고 그 결과 효율적이지 못한 크로스만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역시 우리 미드필더가 중원 싸움에서 밀려버린 것이지 상대의 의도적인 전술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며 이것뿐이 아닙니다. 저의 슈팅을 의식한 하프 스페이스의 집중 견제는 물론 삼선의 탈압박이 좋지 못함을 공략하며 백패스를 유도하는 전방 압박 그리고 속도가 주무기인 공격수를 배치하며 볼 탈취와 동시에 빠른 역습을 구사하는 것까지 단순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토트넘을 잡아내는 필승법이라는 걸 이제 모르는 팀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창하게 풀어놓았지만 결국 하나하나 뜯어보면 수비 축구를 구사하는 팀의 기본적인 전술이지 않나?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공격이 지나치게 치우쳐있는 지금의 전술로는 작정하고 나오는 역습형 수비 축구를 뚫어낼 수 없다고 말이죠. 뭐 나의 공격 전술이 최근 들어 조금 막히고 있다는 건 나도 인정하지만 원래 전술이라는 건 제각각 상성이 있는 법이고 우리가 수비 축구에 약하다면 반대로 라인을 올리는 팀에겐 극강의 면모를 갖고 있지 않나? 맨시티의 펩과 리버풀의 클럽이 어째서 리그 최고의 감독이라 불리는지 아십니까? 그야 뭐 우승을 밥 먹듯이 해왔으며 월드컵을 제외하면 못해본 우승이 없기도 하고 그 우승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리그를 넘어 유럽 최고의 스쿼드를 갖추고 있음에도 상대의 전술에 따라 각기 다른 전술을 구사하며 평소엔 상대를 붕괴하는 극강의 공격 위주로 때로는 상대의 역습에 대비한 탄탄한 수비 위주로 유연함이고 나발이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거 몰라? 뭐 역습에 대한 대비라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센터백 반더벤이 알아서 막아줄 테니 제 발이 아무리 빠르다 할지언정 90분 내내 뛰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경기가 안 풀리는 날이면 최대 10번까지 역습을 허용하는데 계속 이렇게 저에게만 의존하시면 토트넘의 선제골보다 제 햄스트링이 먼저 터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지금의 수비 전술로는 압박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고 또 막아도 계속해서 날아오는 슈팅에 선방 능력도 자신감도 날이 갈수록 빛이 바르고 있달까요?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빛나는 녀석들이 고작 한 경기 진 거 가지고 자신감을 잃는 게 말이나 돼? 패배는 비록 한 경기였지만 그 어느 경기도 쉬웠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반더벤의 햄스트링이 건재한 지금, 비카리오가 여전히 빛나고 있는 지금, 메디슨의 발끝에 창의성이 남아있는 지금, 그리고 저 손흥민의 피니시가 여전히 위협적인 지금이야말로 감독님께서 조금 더 유연한 전술을 보여주셔야 조금이나마 나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며 명장병이 아닌 명장으로 불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씨발 토트넘 이 새끼들 또 졌어? 이런 경기도 못 이기면서 우승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당장 오늘 새벽에만 해도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 고작 풀럼도 이기지 못하면서 무슨 수로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을 꺾고 우승을 하겠다는 거야?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시지 않던가요? 마지막 우승인 2008년 칼링컵을 끝으로 자그마치 15년째 무관에 머물러 있는 토트넘. 오늘은 토트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우승을 못하는 건지 토트넘 전문가 두 분을 모셔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9년째 토트넘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현재는 토트넘의 주장까지 맡고 있지만 우승컵 냄새라곤 단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선수 손흥민 선수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풀럼 원정의 완패로 인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지만 다음 경기만큼은 완벽한 승리, 다음 시즌만큼은 확실한 우승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입니다. 다음은 9년하고도 6개월 동안 토트넘의 에이스가 아닌 토트넘의 A씨발로 활동했지만 운 좋게 뮌헨으로 이적해 다음 시즌 유관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 에릭 다이어 선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록 토트넘에선 잦은 실수와 장트러블로 인해 호로쇼와 똥꼬쇼밖에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뮌헨으로 이적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선수 에릭 다이어 인사드립니다. 뭐 제가 흥민이 형보다 뛰어난 선수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아시아 최강이라 불리는 흥민이 형보다 아씨발 다이어라 불리는 저 다이어가 먼저 무관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2배를 넘어 10배 이상 높다는 거 말이죠. 10배는 무슨 챔스 우승의 가능성이 남아있다지만 뮌헨이나 토트넘이나 사정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 아니야? 올 시즌을 둘 다 무관으로 끝낸다면 오히려 리빌딩을 마친 우리 토트넘이 리빌딩이라고 해봤자 결국 맨시티를 넘어설 수 있는 스쿼드와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뮌헨은 레버쿠젠의 공중 분해와 동시에 또다시 장기 집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만 그 장기 집권 스쿼드에서 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이야 운 좋게 선발로 나오고 있다지만 과연 그 행운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생각해? 아무리 운빨이라 할지언정 적어도 한 번은 우승한 다음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아이 뭐 민재가 비밀로 하랬지만 그 녀석이 저더러 뭘 했는지 아십니까? 대표팀에만 가면 흥민이 형 눈치가 보여서 우승컵 촬영도 못한다나 뭐라나. 이 새끼가 진짜 보자 하니까. 자자 오늘은 토트넘이 주제인 관계로 뮌헨 얘기는 넣어두시기 바라며 앞선 두 분과 저 해리케인까지 포함해
때문에 셋이 합쳐 30년 동안 토트넘에서 우승을 못했던 이유와 앞으로 토트넘이 우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로 단 한 번도 2부 리그 우승을 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구닥다리 시절까지 들먹이면 오히려 분석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멀리 갈 거 없이 최근 10년간 어째서 해리케인과 손흥민이라는 리그 최고의 선수들을 데리고도 우승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한 건 맨유와 아스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저 만수르가 구단주로 부임한 뒤로 맨시티의 장기 집권이 이어졌기에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은 토트넘에 대한 얘기만 해주시기 바라며 까놓고 말해 맨유와 아스날이 리그 우승은 못했을지언정 FA컵이나 유로파에선 종종 우승을 차지한 반면 토트넘은 근한 카라바오컵 우승도 못해보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빅6를 자부하는 클럽이 어째서 단 하나의 우승도 못했냐는 말입니다. 조금 식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구단주와 회장을 포함한 보드진의 우승과는 거리가 있는 경영 방식 때문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우승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아닌 팽이한테도 1,400억씩이나 투자하고 있는 반면 어떻게든 저렴한 선수를 데려와서 정성을 다해 야무지게 키운 다음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최근 들어 투자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우승에 가장 근접했던 18-19 시즌 단 한 명의 영입도 없었다는 거 아시죠? 영입을 하고도 챔스 준우승을 차지했다지만 만약 추가적인 영입이 있었더라면 우승까지 가능했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돈 한 푼 안 쓰고 챔스 결승까지 올라간 건 어찌 보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겠지만 그 상금으로 데려온 선수가 꼴랑 은돈벨레였다는 게 우승 포인트가 아닌 웃음 포인트였죠. 마치 우리 팀은 최대가 준우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의 행보. 우승을 확신할 수 있는 영입보단 어쩌면 우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라는 식의 도박성 짙은 영입이 계속되면서 결국 초반에만 반짝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지금의 토트넘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케인과 손흥민 등의 몇몇 선수로 인해 어떻게든 상위권은 유지했으니 적게 쓰고 많이 벌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걸 자랑처럼 떠들고 있는 거겠죠? 우승보단 돈을 중요시하는 경영에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선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선수라면 어떤 선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딱 한 명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지만 당연히 케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멀쩡한 수비 라인이 완성되었고 드디어 에릭센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까지 영입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선수가 팀을 떠나버리면 도대체 무슨 수로 우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뭐 나 혼자 우승하겠다고 도망쳐버렸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저 역시 올해는 무관이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들 말 맞다나 진정한 무관의 이유는 저 해리케인에게 쓰여있던 저주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 종합해보자면 우승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구단의 소극적인 투자 방식,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 집권을 이어갈 수 있는 감독과 전술의 부재, 흥민이 형을 비롯한 몇몇 에이스들과 백업 차원들의 극심한 기량 차이, 오랜 시간 겪어왔지만 도무지 그 이유가 불분명한 무관 징크스까지 이거 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걸요? 케인만 남아있었더라면, 손흥민이 3살만 어렸더라면 이런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보단 조금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죠. 레스터의 동화 같은 우승이나 첼시의 만화 같은 우승은 물론 영화는 영화지만 주인공이 다 해먹는 맨시티의 영화 같은 우승이 아닌 현실적인 우승이 필요한 토트넘. 구독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토트넘이 여태껏 우승을 못한 이유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진짜로 가는 거지? 그럼 진짜로 가지 가짜로 가겠어? 정말로 레알로 가는 거 맞지? 그럼 레알로 가지 어디 낙동강 오리알로 가겠어? 이놈 자식이 사람 마음 약해지게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아이 그야 바페 형이 항상 간다 말만 해놓고 여태껏 파리에 남아있기도 하니. 이번엔 진짜로 정말로 레알에 간다니까. 2029년까지 5년 계약으로 연봉 216억에 계약 보너스 2160억, 등번호도 이미 모드리치 선배 10번을 물려받기로 내정되어 있다는 거 몰라? 하지만 어디까지나 구두 계약일 뿐이지 아직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카타르의 알사니 국왕은 물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까지 음바페 선배를 붙잡기 위해 마지막 설득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 양반들이 내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도 이번만큼은 무조건 간다니까. 솔직히 말해가 임대까지 포함하면 자그마치 7년, 수많은 빅클럽들의 달달한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7년이나 파리에 남아줬으면 이제 그만 보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음바페 선배가 어디 보통 선수여야 말이죠. 사실상 선배를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리그 우승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으며 선배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나아가 챔스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건데, 그놈의 챔스 우승이라는 꼬드김에 넘어가 여태껏 도망도 못 가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지냈다는 건 몰라? 그럼에도 우승은커녕 번번이 16강에서 탈락했으며 꼴랑 준우승 한 번 한 게 전부 이거늘. 어찌됐든 천문학적인 주급에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권력마저도 더 이상 바페 형을 붙잡아둘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왜 하필 레알인 거야? 뭐 간지하면 레알하면 간지라지만 챔스 우승의 가능성은 맨시티가 좀 더 높지 않아? 챔스 DNA라고 못 들어봤어? 시티 놈들이야 이제 겨우 한 번 우승했다지만 레알은 자그마치 14번, 역대 최다 우승은 물론 6번을 우승한 2위 미넨보다도 자그마치 8번을 더 우승했는데 어째서 레알에 가냐 소리가 나와? 하지만 현 시점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최고로 불리는 곳이 프리미어리그지 않습니까? 5대 리그 중 하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5위 리그에서 뛰느라 자존심이 많이 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2위 리그보단 1위 리그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말이 좋아 1위 리그지. 사실상 유럽 최강을 넘어 세계 최강을 넘어 우주 최강이 레알이라는 건 몰라?
바르셀로나와 미넨이 예전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레바 미넨 시대가 저물었다고는 하지만 레알만큼은 여전히 보통을 넘어 정점에 올라있는 팀이란 말이지. 하긴 뭐 차기 호날두와 차기 메시라 불리는 홀란드와 바페 형이 한 팀에서 뛰는 것보단 각자 다른 팀에서 비교를 놓고 경쟁하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그림이긴 하겠지. 아이 그치만 뭔가 당연하게 레알로 간다고 생각하니 조금 시시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프리미어리그로 갔더라면 어느 팀으로 갈 생각이었어? 뭐 그나마 리버풀이 가장 가능성 있지 않았겠나? 챔스 우승 가능성도 제법 있다고 볼 수 있고 홀붕이와 경쟁 구도 역시 만들 수 있을 테니 어차피 갈 일도 없고 어차피 만약이라는 가정이라면 한국에서만큼은 레알의 인기를 압도하는 토트넘은 어떠십니까? 음바페 선배가 만약 레알이 아닌 토트넘으로 이적했다면 어찌 4위 싸움에서 승리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한 것은 물론 여름 이적 시장에서 조대웅 영입을 성사시켰다는 거 들었지? 흥민이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월드클래스도 없던 토트넘에 드디어 트리플 S급 공격수가 합류했으니 이번 시즌엔 정말로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트리플 S급 공격수라면 설마 케인 선배를 다시 데려오기라도 하신 겁니까? 미넨이 무관으로 시즌을 마치는 바람에 이불 속에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결국 이렇게 돌아올 거였으면 뭐하러 그렇게 떠나셨던 건지. 안타깝지만 케인은 여전히 미넨 소속으로서 이적은커녕 이불 밖으로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건 몰라? 케인까지 복귀했다면 금상첨화였겠지만 어찌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수. 이봐 실장 얼른 들어와서 인사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 아이 제가 프리미어리그는 처음이라 영어로 해야 할지 프랑스어로 해야 할지 헷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리의 대통령 자리를 내려놓고 레알의 황제가 되려 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토트넘의 음실장이 되어버린 자기 발롱도르 영순위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세상에 마상에 올해의 선수상에 음바페가 레알이 아닌 토트넘에 왔다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실화입니까? 보이시는 그대로 논픽션 리얼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손흥민 선배와는 언젠간 꼭 한번 같이 뛰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같은 팀에서 뛸 수 있게 되어 영광을 넘어 영광 굴비지 말입니다. 나야말로 전라남도 영광이지. 음바페 네가 정말 토트넘에 온 거라면 왼쪽 윙어 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등번호 7번까지 내어줄 수 있는데 어떻게 원하는 등번호가 따로 있나? 뭐 포지션이야 마다하지 않겠지만 어찌 감히 주장님의 등번호를 가로챌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남는 번호 아무거나 주시면 그 등번호가 가장 인기 있는 번호가 될 수 있도록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10번을 요구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이거 보기보다 근본이 넘치는 녀석이었는걸? 그럼 뭐 흥민형께서 원톱에 서고 음바페가 왼쪽 다른 윙어들이 오른쪽을 두고 경쟁하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니겠나? 그래도 명색이 정통 스트라이커인 내가 있는데 흥민형이 오른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 좌측 윙어로 시작해 스트라이커로 갔다가 이제는 우측으로 가라고? 아무리 흥민형께서 홍길동급 멀티성을 겸비하고 계시다지만 주장으로서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 희생이 아니라 최전방만큼은 내가 흥민형보다 낫기 때문인 거지. 내가 지난 시즌 막바지에 한 경기당 2골씩 넣으면서 무려 홀란드까지 제치고 득점왕에 올랐다는 거 그새 잊었어? 그랬던 거야?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나도 모르게 깜빡했나 보군. 그래서 네가 최종적으로 몇 골이나 넣었었지? 28경기 동안 10골밖에 못 넣었지만 남은 10경기 동안 전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며 30골로 마무리했었잖아. 뭐 흥민이 형께서도 바짝 쫓아오시면서 20골 고지는 넘기셨지만 득점왕은 결국 홀란드도 살라도 손흥민도 아닌 나 히샬리송이 차지가 되었지. 그랬었지. 너무 만화 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거 혹시 진짜 축구가 아니라 빤스 유튜브인가? 라는 의심까지 들었지만 결국 사실로 밝혀지면서 그와 동시에 사건을 예측했던 빤스 유튜브의 구독자 수 역시 20만을 넘어 30만이 되지 않았던가? 아무튼 뭐 안 그래도 강력한 공격 라인에 세계 최고로 불리는 음바페까지 합류했으니 이거 올해는 우승하고 싶지 않아도 우승할 수밖에 없겠는걸? 저 역시 우승 하나만 보고 토트넘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구단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물론 FA컵과 챔스까지 석권하면서 트래블 우승이 목표를 할 수 있겠죠? 트래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토트넘의 이번 시즌 목표는 카라바오컵 우승이라고? 아니 샬샤리 형님이 30골을 집어넣었고 흥민이 형님께서도 20골을 넣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리그왕 득점왕에 빛나는 저 음바페까지 합류했는데 고작 카라바오컵 우승이 목표라는 겁니까? 득점왕을 번갈아가며 했던 손캐디오 시절에도 그 어떤 우승도 해내지 못한 곳이 바로 이곳 토트넘이라는 건 몰라? 그나마 음바페 네가 합류했으니 카라바오컵 우승이라도 꿈꿀 수 있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음바페 손흥민을 데리고 그 정도 목표가 말이나 되는 겁니까? 뭐 챔스까진 힘들지언정 최소한 리그 우승만큼은. 바페 형이 프리미어리그는 처음이라 토트넘에 대해 잘 모르시나 본데 원래 토트넘은 1위가 아닌 4위를 목표로 하는 팀이지 말입니다. 뭐 시즌 초반엔 잠깐이나마 우승 욕심을 낸 적도 있지만 결국 4위가 최대라는 것을 깨닫고 4위만 해도 우승한 것처럼 좋아하는 곳이 바로 이곳 토트넘인걸요? 그동안은 그랬을지 몰라도 이젠 나 음바페가 있지 않나? 손흥민과 음바페, 흥바페 라인이라면 맨시티가 됐든 리버풀이 됐든 음바페 너 못지않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 케인 선배가 계실 적에도 우승은 꿈도 못 꿨다는 말 못 들었어? 이곳 토트넘은 원래부터가 그런 곳이고 그나마 내가 A급으로 성장한 덕에 카라바오컵이라도 노릴 수 있는 거라고?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 저기 회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뭔가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실례가 안 된다면 레알로 가봐도 되겠습니까?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닌 곳이 토트넘이라는 건 몰라? 자네를 계약 보너스도 없이 공짜로 데려오긴 했지만 적어도 3천억 이상의 제안이 오기 전까진 이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들었지 음바페 뭐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곳이 바로 토트넘이다. 하지만 카라바오컵도 엄연히 우승컵이 나오는 대회이자 너도 나도 해보지 못한 우승이지 않나?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 손흥민과 함께 카라바오컵 우승에 도전하자고.
라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나. 아무리 그래도 흥민이 형의 은바페 선배 조합을 데리고 그 흔한 리그 우승도 하지 못하겠습니까? 손흥민과 케인을 데리고도 10년이 넘도록 리그는커녕 그 어떤 우승도 하지 못한 것이 토트넘이라는 건 몰라? 그게 어디 흥민이 형이나 토트넘 때문이겠습니까? 무관의 상징, 무관의 아이콘, 무관의 황제, 무관 그 자체라 불리는 케인 선배의 저주 때문에. 그럼 케인이 팀을 떠난과 동시에 뭐라도 우승해야 했던 거 아닌가? 각종 컵대의 탈락은 물론 결국 또 우승이 아닌 4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케인 선배한테 쓰여있는 무관의 저주만큼이나 토트넘의 무관 징크스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지. 하물며 저주에 걸린 선수가 징크스가 존재하는 팀에서 10년이 넘도록 뛰어왔으니 무관력이 보통을 넘어 곱빼기로 불어나 아우디컵인지 뭔지 아는 엉터리 우승만 쓸어 담은 거 아니겠나. 하지만 이제 그 둘이 흩어졌으니 머지않아 진짜 우승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케인 한 명 데려왔다 해서 뮌헨이 우승을 못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명색의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이 2년 연속 우승을 못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토트넘 역시 조금만 더 경쟁력 있는 스쿼드를 갖춘다면 언젠가는 무관에서 탈출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케인이라면 혹시 또 모르는 거고, 굳이 무관늪에 빠진 흥민이 형을 구하겠다고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어찌됐든 그동안 함께해서 즐거웠고, 나 은바페는 예정대로 레알에 갈 거니까 다음 시즌 챔스에서 만난다면 어디 한번 박터지게 싸워보자고. 힘내라 도르마무, 건강해라 이대리, 잘 있어라 파리, 기다려라 레알. 그리고 제가 이적할 가능성은 눈꽃만큼도 없겠지만 부디 손흥민 선배와 토트넘도 내년만큼은 우승 소식이 들려오길 먼 발치에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흥민이 형, 토트넘에 입성한 지 9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라니. 지금쯤 가장 후회하고 있는 사람은 고작 1년 더 참지 못하고 떠나는 바람에 우승을 놓쳐버린 케인 선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에 굳이 남의 팀 선수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나? 10골 15실 넘어 20골 15실을 기록한 나도 있지만 셉셉이 너의 활약이 돋보였기에 우승까지 할 수 있던 거지. 그래서 말인데 토트넘의 거북이라 부리던 네가 어떻게 몇 달 사이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될 수 있던 거지? 비밀로 하려 했지만 흥민이 형께는 말씀드려야겠죠? 사실 제 속도의 비밀은 달라진 축구화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 빤스였던가? 한국 팬이 선물해준 축구화를 신은 뒤 몰라보게 스피드가 빨라졌거든요. 축구화에 바퀴라도 달려있다면 모를까 신발 하나 바꿨다고 그렇게까지 빨라질 수가 있는 거야? 바퀴는 달려있지 않았지만 바퀴벌레가 들어있던걸요. 녀석이 신발 속에서 제 발을 간지럽히는 통에 평소보다 2배 3배 빨리 뛰어야지만 간지러움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빤스 그 양반 이런 방법이 있었다면 진작에 알려줄 것이지. 바퀴벌레를 일부러 넣었을 리도 없고 그저 실수로 들어있던 거 아닐까?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면 나 손흥민한테 선물을 했어야지 어째서 스웨덴 사람이 너한테 선물을 한 거지? 뭐 흥민이 형의 우승을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보낸 거지 않겠습니까? 수령인의 손이라고 쓰여있긴 했지만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하니 저한테 보낸 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나한테 보낸 걸 네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 같지만 바퀴벌레가 들어있는 축구화는 신고 싶지 않을 뿐더러 정말 그걸로 인해 네가 빨라진 거라면 그걸로 충분하지 뭐. 어찌됐든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제가 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로 거듭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흥민이 형께서 20골에 15실을 기록했음에도 득점왕커녕 도움왕에도 오르지 못하셨다는 거 말이죠. 우승만 할 수 있다면 개인 수상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좀 놀라긴 했지. 도움왕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무드리크가 차지했다고 들었는데 득점왕은 역시나 홀란드였나? 홀란드라면 4월 이후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고작 18골로 마무리했다는 거 모르십니까? 오히려 잭슨이 저의 어시스트를 받아먹고 19골로 시즌을 마무리하며 홀란드보다 많은 골을 넣었다고요. 어찌됐든 둘 다 20골 넣은 나보다 적게 넣었다는 건데 그럼 득점왕은 누가 됐다는 거지? 설마 뭐 말도 안 되게 히샬리송이 됐다는 건 아니겠지? 아무리 오늘이 만우절이라지만 히샬리송 득점왕은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상에서 복귀한 그 동시에 매경기 해트트릭을 꽂아 넣으며 고작 5경기 만에 15골을 집어넣고 25골로 마무리한 저 황희찬이 흥민이 형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 득점왕에 올랐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만우절 특집이라지만 토트넘 우승의 도움왕 무드리크, 득점왕 황희찬이라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특히나 무드리크라면 얼마 전까지 고작 4개의 도움을 올렸다고 들었는데 한 경기당 하나의 도움을 추가했다 해도 다른 녀석들이 가만히 있기라도 했다는 거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만히 있던걸요? 4월 1일 기준으로 도움 10개를 기록했던 와킨스와 트리피어 그로스는 물론 9개로 그 뒤를 바짝 줬던 살라와 네토 역시 단 하나의 도움도 추가하지 못했지만 전 그저 매경기 1개 정도의 도움을 추가하며 11개의 도움으로 도움왕에 올랐습니다. 11개라면 나랑 고작 하나 차이였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득점보단 도움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거였는데 꿈에 그리던 우승을 차지하셨으면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희 리버풀은 토트넘의 기적같은 역전 때문에 클럽 감독님의 마지막 시즌을 2위로 마무리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아스날이나 맨시티보단 토트넘을 견제하는 거였는데 리버풀이 마지막 9경기에서 5승 4패를 기록할 동안 토트넘이 9전 9승을 기록할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나? 아스날과 맨시티 역시 절반밖에 승점을 챙기지 못하면서 종합 승점 83점의 토트넘이 단 1점 차로 리버풀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지. 저희 첼시는 제가 11개의 도움으로 도망에 올랐음에도 여전히 11등을 유지한 채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어째서 만우절의 기적은 토트넘에게만 일어났던 걸까요? 첼시가 더보기 리그에 머문 채 시즌을 마무리하는 게 오히려 더 만우절 같았기 때문 아니겠나? 그리고 만우절의 기적이라면 우리 토트넘 못지않은 팀이 하나도 있지 않던가? 토트넘과 리버풀에 밀렸다 해도 3위만큼은 지킬 거라 생각했지만 기어코 우리 아스날을 4승날로 추락시켜버린 맨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우리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맨유 역시 9전 9승을 기록하며 단숨에 6위에서 3위까지 올라왔지. 특히나 우승팀의 에이스를 할 수 있는 나손흥민과 득점왕 황희찬, 도움왕 무드리크를 제치고 만장일치로 올해의 승성을 거머쥔 선수 안토니를 빼놓고 이번 시즌을 논할 순 없지 않겠나?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말이 딱 맞는 녀석이었죠. 23경기 동안 0골 0도움을 기록했던
있던 선수가 고작 9경기 만에 무려 1골 1도움을 추가하다니 동갑내기로서 속상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안토니에 비하면 저 포든의 재능은 평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이 잠깐만, 맨유가 9전 9승으로 3위에 오르며 그 활약을 인정받아 올해의 선수상까지 받았다면서 무려 9경기 동안 고작 1골 1도움이라니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들은 거다. 나 안토니는 이번 시즌 31경기에 나와 1골 1도움을 기록했으며 그 놀라운 활약에 힘입어 올해의 선수상을 거머쥐었지. 텐텐을 해도 리그 베스트에 뽑힐까 말까 하구먼 원원을 내놓고서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고? 안토니가 한 골을 넣는 것은 손흥민이 10골을 넣는 것보다 100배 이상 어려운 일이라는 거 몰라? 내가 리그에서 단 한 골이라도 넣을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더욱더 인정받은 것이며 거기다가 도움까지 하나 기록했다면 당연히 나 안토니가 받는 게 맞지 않겠나? 아무리 그래도 우승팀의 주장이자 20골 15시를 기록한 흥민이 형을 고작 한 골짜리인 네가 제쳤다고? 올해 팽이상이라면 몰라도 올해의 선수상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만우절 특집인 거 아니겠나?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트넘의 우승도 안토니의 득점도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로 만우절의 기적을 발동할 수 있다면 어느 팀과 어떤 선수를 응원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23-24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은 어디이며 올해의 선수는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손흥민이 골을 넣은 날에는 역시 손톱을 써야 한다니까. 우리 흥민이 득점할 수 있도록 계속 톱으로 써라. 손흥민이 득점에 실패한 날에는 아예 손톱 쓰지 말라니까. 왜 자꾸 우리 흥민이를 반쪽짜리 선수로 만드는 거야? 라는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결국 제가 잘하거나 부진한 것에 따라오는 반응이니 제가 부진 없이 경기력을 유지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은 윙어로 뛰어야지만 100%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내가 욕을 덜 먹는 방법이지 않겠나? 흥민이 형께서 윙어로 돌아가시면 최전방은 누가 책임진답니까? 저와 존수는 최전방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며 그렇다고 베르너 선배를 원톱으로 올리는 건 그냥 골을 넣지 않겠다는 거나 다름없는 선택일 텐데 내가 그동안 부상으로 자리를 비워왔지만 다음 경기부터 복귀할 수 있다는 건 몰라? 비록 경기 감각을 되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다음 시즌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무조건 손흥민 윙어에 히샬리송 원톱으로 가야지. 샬샬이 형도 나쁘지 않은 스트라이커라지만 그렇다고 우승팀에 어울릴만한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뚝배기와 주워먹기에 특화된 선수인 만큼 다음 시즌도 경기 막판 극장골을 노려보는 조커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긴 우승팀이 아니라 토트넘이라는 건 몰라? 챔스도 나갈까 말까 하는 팀에서 리그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선수를 선발로 쓰지 않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매년 말뿐이었지만 언제나 목표는 우승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특히나 흥민이 형의 계약 기간은 물론 선수 생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승을 해야만 하는 시즌이거늘. 그러니까 그 우승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 막말로 케인 선배가 돌아오는 것을 제외하면 나보다 뛰어난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원톱으로 뛰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10년도 넘게 윙어로 뛰어온 선수가 원톱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해야 된다는 건 호날두급의 선수를 제외하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나? 호날두 역시 전성기 시절은 주로 측면에서 뛰었으며 포르투갈 국대나 두 번째 맨유 시절엔 원톱으로 뛰기로 했지만 호날두보다 뛰어난 선수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습니까? 그 위대한 호날두마저도 스트라이커의 필수 요소 이른바 등딱이라 불리는 포스트 플레이가 부족했기 때문에 레알에선 벤제마에게 이러한 부분을 맡긴 뒤 사실상 프리로 윙어로 뛰어왔으며 유벤투스에선 디발라 등과 투톱으로 나온 뒤 본인은 득점에만 집중했었죠. 듣고 보니 호날두도 아닌 흥민이 형한테 도우미도 없이 원톱으로 뛰게 하는 건 상당히 가혹한 일이었다 보이는걸요? 이보세요 감독님, 호날두도 못했던 걸 손흥민에게 시키다니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맨유가 호날두만한 선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원톱으로 기용했듯 우리 토트넘 역시 흥민이보다 결정력이 좋은 선수가 없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건 몰라? 솔직히 말해 케인만 남아있었더라도 현재 챔스 진출이 아닌 우승 경쟁을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며 프리시즌에 잠깐이나마 녀석을 써본 입장으로서 녀석을 완벽히 대체할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토트넘 최전방에 메꿀 수 없는 공백을 만들어 놓은 거로 모자라 11년 연속 리그 챔피언에 올라있던 미네는 순식간에 무관으로 만들어 버리다니 케인 선배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 겁니까? 뭐하는 사람이긴 우승복은 지지리도 없다지만 현 시점 세계 최고의 원톱인 거지. 어찌됐든 이번 시즌이야 저와 히샬리송밖에 선택지가 없다지만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영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 절 측면으로 돌려놓고 확실한 스트라이커를 영입하실 건지 계속 절 원톱으로 쓰시면서 오히려 측면을 보강하실 건지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고 있는 날씨에 맞춰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손흥민 자네를 다음 시즌에도 원톱으로 쓰는 건 무리가 있지 않겠나? 자네 역시 호날두와 마찬가지로 프리로 윙어로 뛰었을 때 기량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으며 전매 특허인 가마차기 역시 측면에서 보다 수월할 테니 하지만 흥민이 형께서 측면으로 돌아가려면 스트라이커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흥민이 형 이상의 결정력까지 겸비한 선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사람은 케인 선배 한 명뿐인 것 같은데 케인 선배가 돌아오는 건 불가능할 거라 말씀하셨으니 뭐 케인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히샬리송보다 나은 선수라면 얼마든 있지 않겠나? 일단 나폴리의 빅터 오시멘을 시작으로 오시멘이 저보다 뛰어난
훌륭한 선수라는 건 인정하지만 저 정도 되니까 토트넘에 오는 거지 그 녀석이 미쳤다고 여기에 오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정도만 해도 전억이 훌쩍 넘어갈 텐데. 오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못 데려올 것도 없지 않겠나? 우리 회장님께서 짠돌이라는 소문이 자자하지만 고작 은돈벨레한테 무려 900억이나 지르셨던 만큼 방금 시메니 형한테 카톡이 왔는데 토트넘에 갈 바엔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하니 보다 현실적인 후보로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는 조금 있는 편이지만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케인 선배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은 슈투트가르트의 세루 키라시라고 들어보셨죠? 그의 바이아웃이 이번 여름에 발동하며 금액은 고작 290억밖에 안 된다고 하니 데려올 수만 있다면 최고의 선택을 넘어 신의 한 수가 되겠지만 어지간한 B클럽이라면 모두 기라시를 원하고 있고 심지어 케인을 보유한 미넨 역시 녀석을 노리고 있는데 녀석이 미치지 않고서야 토트넘에 오겠나? 바이아웃이라는 건 선수와 구단 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무조건 이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닭집이라 불리는 토트넘인 만큼 약간의 보너스 개념으로 지금부터 매일매일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준다면 고마운 마음에라도 토트넘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전문학적인 주급이나 확실한 우승 경쟁력이라면 몰라도 고작 그따위 치킨 플러팅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저 그런 치킨이 아닌 매일매일 다른 브랜드의 신메뉴 위주로 보내준다면 혹시 또 모르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정말 치킨 맛을 잊지 못해 토트넘을 선택한다 해도 분데스와 프리미어리그는 엄연히 다른 무대인데 녀석이 여기서도 지금의 활약을 이어갈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 제2의 홀란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2의 베르너가 될 거란 보장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저 역시 라이프치 시절엔 지금의 기라시보다도 많은 28골을 넣어봤다는 거 아시죠? 하지만 첼시로 이적한 뒤 리그에서 10골을 넘겨본 적이 없으며 사라져버린 결정력은 토트넘에 온 뒤로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중이죠. 뭐 우리가 찬물 더운물 가르쳐주도 아니고 기라시까지 갈 것도 없이 오펜다만 데려와도 감지덕지겠지만 누구보다 우승이 절실한 입장에서 확실하게 검증이 돼 있는 프리미어리그 내 선수를 데려오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데려온 선수가 바로 저 히샬리송이지 않습니까? 뭐 엄청나게 활약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상급의 마지노선이라는 10골 고지에 올랐으니 다음 시즌도 조금만 더 저를 믿고 널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너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지. 행여나 네가 부진하거나 부상이라도 당한다면 또다시 내가 원톱으로 뛰어야 할 텐데 그럼 이번 시즌에 겪었던 문제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겠어? 홀란드와 알바레스, 누네스와 조타, 제주스와 음키티아까지 현재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엔 최소한 2명의 스트라이커가 있는 반면 우린 병원반 필드반의 샬샤리 형과 윙어반 원톱반의 흥민이 형이라니 확실히 경쟁력이 떨어져 보이긴 하는걸요. 때문에 이제 케인 선배를 그리워하는 건 그만두고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시간, 아니 영입해야만 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뭐 같은 잉글랜드 사람이라 그런 건 아니지만 와킨스와 솔랑케가 그나마 현실적인 타깃이라 생각하는데 와킨스야 빌라가 보내줄 리 없겠지만 솔랑케라면 더보기리그의 본머스보단 토트넘에서 뛰고 싶지 않겠습니까? 반스 역시 솔랑케가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지 않겠어?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영부영 손흥민 원톱으로 시즌을 마무리해가는 상황에서 다음 시즌도 계속해서 손톱을 써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영입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새로운 영입을 바라신다면 여러분께서 원하고 계신 손톱의 대체자는 누구입니까? 비록 강등권의 벌레가 상대였지만 어찌됐든 승리에 성공하며 4연패에서 탈출. 5-6-7위에 위치한 뉴캐슬, 첼시, 맨유와의 승점차를 벌려놓으면서 남은 2경기 중 1경기만 이기더라도 무조건 5위는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5위가 아닌 4위지 않습니까? 수비의 핵심 우독이에 이어 그나마 골을 넣어주던 샬샤리 형까지 시즌 아웃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셰필드는 그렇다 쳐도 맨시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최전방이야 늘 그랬듯 흥민이에게 맡기면 그만이고 우독이의 공백이라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나? 울며 겨자먹기로 스킵을 출전시켰지만 공격도 수비도 시원치가 않더 찰나. 문득 반스가 했던 조언이 생각나 드라구신을 최후방에 투입하고 반더벤을 풀백으로 돌렸더니 안정적인 수비는 물론 결승골까지 넣어준 최고의 선택이 되었지. 하지만 맨시티는 임시 방편 정도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맨시티 수비를 상대로도 지난 경기처럼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란 보장이 없으며 아무리 지난 시즌만 못하다 해도 어느새 리그에서만 25골이나 넣고 있는 괴물 공격수 홀란드를 드라구신이 막아낼 수 있을 거란 확신 역시 보장과 확신은 없다 해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 너희들의 목표대로 4위를 탈환하려면 일단 남은 2경기를 모두 이기는 게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홀란드를 넘어 호날두가 공격을 한다 해도 막아낼 수 있어야 하며 카일 워커를 넘어 카일 러너가 수비를 한다 해도 뚫어낼 수 있어야겠지. 지난 4연패 중에 최소 한 경기만 이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지만 어찌됐든 지금으로선 우리가 남은 2경기를 전승으로 마무리하고 아스톤빌라가 남은 2경기를 모두 져버리는 게 토트넘이 챔스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 수지 않겠습니까? 맨시티와 아스날 중 한 팀이라도 챔스 결승에 진출했더라면 어부지리로 챔스에 나가는 게 가능했겠지만 현재로선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뭐 우리도 까다로운 경기들을 남겨두고 있다지만 승리가 더 어려운 쪽은 빌라지 않겠나? 클럽 감독님과의 작별을 앞두고 있기에 더욱더 승리가 간절한 리버풀과 리버풀, 웨스트햄, 뉴캐슬을 연달아 꺾은 데 이어 맨유에게 4대0, 울버햄튼에게 3대1 최근 6경기를 5승1무로 장식하며 강등 탈출 버프를 제대로 보여준 팰리스까지 2경기를 남겨놓고 빌라와의 승점차가 4점이나 되는 토트넘이 행복 회로를 굴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끔찍한 일정을 남겨두고 있긴 하죠. 그럼에도 빌라가 강팀이라는 것과 우리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쪽 사정은 그쪽에게 맡겨놓고 우린 우리 사정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나?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며 챔스 진출에 성공하든 설레발 엔딩으로 끝이 나며 아쉽게 유로파에 진출하든 맨시티와 셰필드 남은 2경기 모두를 승리로 장식하는 게 우리 토트넘의 이번 시즌 마지막 목표이자 최근 몇 달간 실망했을 팬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란 말이지.
근데 토트넘과 빌라의 승점차가 4점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빌라가 두 경기를 모두 진다는 가정하에 맨시티와 비기고 셰필드에게 이긴다면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승점을 따라잡아도 득실차로 인해 5위로 밀려나겠지. 현재 빌라의 득실차는 20점, 토트넘의 득실차는 12점. 우리가 셰필드에게 대승을 거두고 빌라가 두 경기 모두 대패를 하지 않은 이상 8점이나 좁히는 건 무리가 있지 않겠어? 뭐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겠지만 행여나 득실차 때문에 챔스 진출에 실패한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도 없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해도 일단 따라잡고 봐야겠지. 빌라가 1승이라도 거두는 순간 챔스 진출은 물 건너 가겠지만 다음 시즌 우승을 위해서라도 유로파라도 좋으니 무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두 경기에서 최대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게 너와 내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지. 아스날은 우승을 하니마니 하고 있을 동안 토트넘은 결국 또 챔스가 최대 목표가 돼버렸지만 그럼 챔스 진출의 가능성조차 남아있지 않은 맨유나 첼시는 뭐가 되겠나? 라이벌 구단의 성적이 좋다 해서 너무 자존심 상해할 거 없으며 20개 팀 중에 5등에 올라있다는 유럽 최강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에 올라있다는 자신감으로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겠지. 어찌됐든 5위를 지키고 4위를 노려보려면 일단 맨시티부터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흥민이 형께서 자리를 비우셨던 지난 FA컵을 제외하면 홈에서 져본 적이 없는 상대라지만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최근 리그 7연승을 기록 중인 맨시티를 상대할 필승법은 준비해 두신 겁니까? 준비해 뒀고 말고 일단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흥민이를 원톱에 세우고 라인을 높게 올린 공격적인 전술을 통해 그건 맨시티 맞춤형 필승법이 아니라 그저 우리 토트넘이 시즌 내내 펼쳐왔던 똑같은 전술이지 않습니까? 오래 묵은 와인일수록 그 풍미가 남다르고 오래 묵은 김치일수록 감칠맛이 2배가 된다는 거 알지? 나 포스텍은 4-2-3-1 역시 몇 달간의 과도기를 지나 지난 번리전 승리를 통해 다시 한번 날카로움을 장착했으니 맨시티의 과르디올라가 어디 보통 감독입니까? 뉴캐슬의 에디아우, 아스날의 아르테타, 리버풀의 클럽은 물론 첼시의 포체치노마저도 파괴했던 전술인데 펫박이라면 흥민이 형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넘어 누가 흥민이 형한테 패스를 할지 흥민이 형이 어느 발로 슈팅을 할지 심지어 흥민이 형이 그날 무슨 색 반스를 입을지까지 훤히 꿰뚫어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와서 해본 적도 없는 수비 축구를 한다거나 메디슨 자네의 폼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뻔히 알면서도 중앙으로 패턴을 바꿀 수 있겠나? 심지어 핵심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인해 포메이션의 변경도 어려운 상황이거늘 결국 또 며칠 동안 행복해로만 굴리다가 맨시티한테 뒤지게 얻어맞고 유로파 엔딩일 거란 말씀이시군요. 유로파 엔딩이면 다행이지. 그래도 셰필드만큼은 이길 테지 하며 똑같은 전술로 나왔다가 2연패로 맨유 첼시 뉴캐슬에게 5-6-7위를 내어주고 컨퍼런스도 못 나갈 가능성도 아주 없진 않지 않겠나? 내 전술을 탓하기 전에 니들 폼부터 돌아보지. 초반에만 반짝하고 부상 이후에 지극히 평범해져버린 제임스 마데카솔. 윙어라는 자식이 몇 년이 지나도 빨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대한 거북이스키. 니들이 맡은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이미 챔스 진출은 확정이었다는 거 몰라? 그만 우리끼리 싸워봤자 다른 팀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선 새로운 에이스의 등장도 경기력을 끌어올릴 새로운 전술을 찾기도 어려운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손흥민이 있지 않습니까? 필승법이 없다면 제가 직접 필승법이 되어 늘 그랬듯 맨시티의 승점을 약탈해 올 테니 다들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기적의 여신이 우리 토트넘의 손을 들어주며 우리가 원하던 마무리를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북런던의 토트넘 마지막 우승, 베일 할아버지의 칼링컵 우승, 아우디컵 타이거컵 엉터리 우승, 15년째 우승 없는 무관 토트넘. 다니엘 레비 조루이스 악덕 구단주 우승보단 돈이지. 가레스 베일 모드리치 케인까지도 돈 때문에 팔았지. 포체티노 황금기 무리뉴 암흑기 콘테 후임 감독 4-2-3-1 전술 하나뿐인 포스텍. 이번 여름 돌아오는 은돔벨레가 사람인지 언어인지 나는 잘 몰라. 어제도 부상 오늘도 부상 라이언 세세뇽. 이 정도면 은퇴하고 새 일 찾아라. 드라구신 이적후 한 경기 선발 안 쓸 거면 왜 샀냐. 부상 또 부상 마노 솔로몬 못 쓸 거면 왜 샀냐. 맨시티는 필포든 리버풀은 아놀드 토트넘은 스킵 우승까지 스킵 유스 차이 지렸다. 30살도 안 된 선수 호이비에르 폼만 보면 40살도 넘은 것 같아. 매각하지 말라고 싹싹 빌었던 브리안일 토트넘에 해준 게 뭐냐. 임대 선수 베르너 슈팅만 하면 홈런 파울 허스윙. 결정력은 독일에 두고 와놓고 완전 이적 바라네. 데이비스 무장점 로세소는 무출전
벤치 탈출 실패, 에메르송 로얄, 토트넘의 먹튀들, 토트넘의 먹튀들.